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이혼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50을 바라보는 주부요. 2년 전 유방암 선고를 받았을 때보다 제 정신을 더 흐트려 놓았던 건 저를 올가매던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암에 걸린 이유도 그 두 사람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저에겐 그 두 사람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나니 세상 모든 게 다 부질없다고 느꼈지만 그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예, 애기 자니? 네, 조금 전에 분유 먹고 잠들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물어볼 게 있어서 네가 애 때문에 시댁에 오질 못하니 내가 이렇게 연락한 거잖니. 애들 교육 문제는 어떻게 신경 쓰고 있냐? 무슨 교육이요? 윤희 이제 100일 정도 돼가는데. 수면 교육 말씀하시는 거요? 나 참, 그런 건 네가 알아서 당연히 하는 거고 얘가 왜 이리 둔해? 애기들 어려서 귀 트이게 해야 하는 거 모르니 조기 교육이 이래서 중요한 거라고. 잔말 말고 내가 내일 영어 교재 풀세트 구매한 거 김기사 통해서 보내줄 테니까 그거 들려줘라. 애들 아직 너무 어린데. 꼭 그래야 할까요? 네가 배운 게 없어서 뭘 모르나 본데 요즘 다 그렇게 한다. 영어 유치원이나 외국인 학교가 괜히 있는 줄 아니? 두영이도 그맘때부터 내가 영어 동요 들려주고 다 했다. 아, 그렇구나. 아이 유치원 다니기 전까지는 딱히 공부 안 시키려 했는데요. 큰일 날 소리 하는구나. 남들보다 일찌감치 깨우쳐야 우리 집안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거란다. 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잖니? 대대로 의사 배출한 거 그거 보통 일 아니다. 아무튼 분유는 무조건 유기농으로 먹여야 한다. 사냥 분유가 그렇게 좋다던데 너 뭐 먹이니? 저 조리원에서 먹이던 거 쭉 먹이고 있어요. 저번에 사냥분유 좋다고 하셔서 독일 제품 주문해서 먹였는데 애한테 안 맞더라고요. 네가 몸 모르고 이상한 거 먹인 거 아니야? 아무튼 내일 교구 도착하면 바로 틀어 주거라 알겠니? 저와 남편은 중매로 만나 결혼한 사이예요. 할아버지들끼리 어려서 알고 지낸 중마고우셨고 그렇게 조금의 인연이 다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되었죠. 저희 친정은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밑으로 동생이 셋이나 딸려 있었죠. 저는 가족들을 위해 대학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옷을 만드는 봉제 공장에서 미싱사로 일을 했어요. 그러다 남편을 만나 어른들의 강요로 팔려가듯이 결혼을 해야 했죠. 시댁이 친정에 많은 도움을 준 건 사실입니다. 애정 없이 결혼했어도 시간 지나고 보니 아이도 낳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시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시어머니는 시댁에서 독불장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곧 법이었고 더군다나 제가 이리저리 따질 입장이 아니어서 그저 네네 하며 살았어요. 아이들이 있기에 음식을 해도 조금 간을 덜하고 아이들 위주로 식단을 차리다 보니 고기 좋아하고 치즈 같은 거 좋아하는 애들 입맛인 남편의 불평불만도 날로 늘어갔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들 남편 뒷바라지하며 지냈고 아이는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의 변화가 시작된 건 이때부터였어요. 여보, 나 할 말 있어. 얼굴 보고 얘기해야 하는데 차마 그러진 못하겠다. 왜? 무슨 일인데 그래? 나 사실 사랑하는 사람 따로 있어. 고등학생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고 당신 아니었으면 원래 이 친구랑 결혼하려 했었어. 지금 그래서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데? 윤희도 중학생 됐고 어느 정도 생각할 줄 아는 나이라고 생각해. 난 우리가 서로 편하게 지냈으면 한다고. 각자의 생활을 즐기고 원하면 이혼까지 해줄게. 응? 지금 나더러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거 알고도 모른 척하라 이거야?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원하면 이혼해주겠다고 하는데 왜 그래? 당신은
나는 둘째치고 윤희 생각 한 번이라도 해봤니? 가뜩이나 사춘기도 오고 학업 스트레스도 이만저만 아닌데 굳이 이 시기에 해야겠냐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참지? 윤희 모르게 내가 행동 처신 잘 할 테니까 그건 걱정 말고. 아, 맞다. 그리고 엄마가 윤희한테 과외 선생 붙여준다고 하던데 만나본 거야? 아직 안 만났어. 윤희 학원이나 과외 안 받아도 성적 잘만 나오는데 왜 과외까지 해야 해? 엄마 하시는 말씀 있잖아. 윤희가 공부를 잘해서 다행이지. 만약에 성적 안 나왔으면 얼마나 엄마한테 시달렸을지. 그러니까 자기도 잘 알아보라고. 선생님이랑 대화도 해보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을 거야. 그렇게 제 인생에 검은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아서였죠. 저희 부부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아이가 먹는 식단까지 간섭하셨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었죠. 개인 과외까지 붙여주며 크고 작던 무조건 1등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신 분이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로지 아이들이 잘 자라서 의사가 되는 거 그거 하나면 됐다면서 말이죠. 그러다 제가 건강검진을 했어요. 매년 하는 검사지만 요즘 가뜩이나 피곤하고 컨디션도 안 좋길래 겸사겸사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살면서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대뜸 제가 유방암 위기 진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윤아,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엄마, 나 이제 막 학원 끝나서 집에 들어가려던 참인데 무슨 일 있어? 우리 윤이 얼굴 보고 말할 자신이 없어서. 얼마 전에 엄마 건강검진 받았던 거 알지? 글쎄, 이 엄마가 유방암 위기라네? 뭐? 엄마가 암이라고?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이기면 아직 초기니까 완치 확률이 높잖아. 그래, 의사도 수술하고 항암 치료만 잘 받으면 괜찮을 거라더라. 예후가 좋은 암이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게 다 할머니랑 아버지 때문이야. 그게 무슨 소리니? 엄마, 나한테 더 할 말 없어?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가 암이라고 그래서 충격받은 거야? 엄마 괜찮아. 사실 나 다 알고 있었어. 아빠가 엄마한테 사랑하는 여자 있다고 한 거, 이혼 이야기 오고 간 거. 나도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모른다고 생각했어? 아, 유나 그게 말이지. 내가 미친 척하고 아빠 휴대폰 뒤져서 증거랑 다 남겨놨거든? 그래야 나도 나중에 할 말 생길 것 같아서. 난 돈 없이 길바닥에서 자도 좋으니까 엄마 그냥 이혼해서 마음 편히 살면 안 돼? 솔직히 나 마음의 준비도 다 끝냈단 말이야.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전액 장학금 받아서 대학 갈 테니까 엄마 그냥 이혼해. 엄마가 너한테 면목이 없어. 우리 아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다 필요 없고 난 엄마만 있으면 돼. 나도 사람이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야. 엄마 고생한 거 모르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위자료 두둑히 달라고 해서 그냥 이혼해버려. 그리고 우선 아빠나 할머니한테 엄마 암인 거 이야기하지 마. 그 사람들 성격에 엄마 어떻게 하려고 쑤쓸 거야. 시어머니의 생신날을 며칠 앞둔 시점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도우미 이모님과 함께 생신상을 차리고 있는데 아들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제가 힘들게 음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아이가 화가 났는지 앞치마를 억지로 벗기더라고요. 솔직히 식구들만 먹을 음식을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이웃들에게도 나눠줘야 한다며 30인분은 좋게 됐거든요. 그런 아들의 행동이 무례하게 느껴졌는지 시어머니가 불쾌하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결국 큰 소리가 오고 갔고 아이도 참을 수 없었는지 악다구니를 쓰며 대들더라고요. 보다 못한 남편이 아들의 뺨을 때렸고 아들은 며칠간 친구네 집에서 머문다 하고 짐을 싸서 나가버리더군요. 박윤, 너 지금 무슨 행동이야? 이게 며칠째니? 당장 집으로 안 와? 제가 왜 그 집에 들어가요? 할머니랑 아빠가 그 집에 버젓이 있는데 제가 미쳤다고 들어가냐고요. 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네가 잘못해서 몇 대 맞은 거 가지고 이렇게 유난이야? 제가 고작 뺨 몇 대 맞은 걸로 이런다 생각하시나 본데 오산이거든요.
저 그동안 많이 참아왔고 조만간 대학 가고 독립하면 엄마도 데리고 나올 거예요. 뭐? 유나, 그게 무슨 소리냐? 애미를 데리고 집을 나간다니? 할머니,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엄마 평생 동안 갈고되셨으면서. 그리고 그놈의 서울대 의대 소리 좀 그만하세요. 제가 원하는 대학 갈 거고요. 아버지 뒤 이어서 당연하게 제가 의사 되어야 한다는 그딴 말 좀 짓거리지 마시라고요. 제가 의사가 된다 해도 그건 아버지의 뒤를 잇는 게 아니라 순전히 제 의지예요. 애미야, 너는 아이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이 모양이냐? 내가 윤이 태어났을 때부터 누누이 말했지.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그리고 여보, 그렇게 뭐라고 하지만 말고 윤희한테 때린 거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해요. 이 여편네가 뭘 잘못 먹었나? 잘못해서 훈육 좀 한 거 가지고 자식한테 사과하라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지.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우리 그냥 이혼하자. 내가 윤희 대학 갈 때까지 어떻게든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이렇게 살다가는 화병으로 먼저 저 세상 갈 것 같다고. 내가 죽을 때 눈이라도 감고 죽으려면 이 거지 같은 집안에서 벗어나야 할 것 같아. 아이고, 집안 꼴 잘 돌아간다. 그리고 이건 말 안 하려 했는데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다 까발리려고요. 윤희, 네가 이걸 어떻게? 이제 그만하시고 엄마 놓아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두 분 안 보고 살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키워주신 거 감사하고요. 저 대학은 가야 하니까 학비 주시고요. 엄마 고생한 거 다 쳐서 위자료 주셔야 할 거예요. 대를 이을 손자를 찾으시는 거면 보육원에서 입양을 하시던지 알아서 하시고요. 윤아, 이제 그만하렴. 엄마가 너 있는 대로 갈게. 언젠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던 그곳을 벗어나니 온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남편이 생활비라고 줬던 돈들을 알들 살들 모았더니 그래도 오피스텔 하나 얻을 돈은 되더라고요. 저는 시댁을 나온 뒤 곧바로 이혼 서류를 작성해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웬일인지 순순히 서류에 사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 가서 딴소리 하지 말라며 제 계좌에 2억이라는 돈을 넣어주었습니다. 아이 통장에도 대학 등록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이 입금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아들의 살들한 보살핌 덕에 컨디션도 금방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이혼한 마당에 내가 당신한테 무슨 말을 해? 미쳤니? 너 지금 어디야? 당신 지금 A대학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 나 지금 다 알고 물어보는 거니까 숨길 생각하지 마. 어이가 없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니까 그렇게 기쁘디. 살 날 얼마나 남았는지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 병원 내 대학 동문들 쫙 깔린 거 모르지? 이 사람아, 이혼은 이혼이고 아픈 건 아픈 거지. 날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런 걸 이야기 안 해? 당신 남편 의사라고. 그래, 전에는 의사 남편 둔 조강지처였지.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그 잘난 내연녀는 어디다 두고 이제 와서 미련 남은 척이야? 꺼져. 지금 이게 감정적으로 대할 문제야? 나 이래봬도 유방외과 교수라고. 어떻게 나한테 그런 걸 숨기냐? 나를 얼마나 호구로 본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내가 많이 참고 살았던 거 모르지? 살면서 나 힘들다고 할 땐 뒤도 안 돌아보던 양반이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추태야? 병들고 죽어가는 것 같으니까 생사 확인차 안부 묻는 척 하는가 본데. 꺼져라. 사실 나 그 여자랑 헤어졌어. 당신이랑 이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학회에서 후배 만났는데 당신 이야기하더라. 내가 살면서 당신한테 많은 죄를 저지른 건 사실이지만 막상 당신이 아프다고 하니까 머리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이었어. 그건 정말 진심이야. 웃기는 소리 하네.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니? 시덥지 않은 소리 하려면 꺼져. 내가 이런 병에 걸린 것도 다 너랑 시어머니 때문이야. 그 이후에도 남편은 저에게 꾸준히 연락해오며 몸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끝도 안 좋게 끝난 마당에 저는 더 이상 아무런 미련도 없었죠.
그렇게 남편을 외면하고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며 제 나름대로 건강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큰 행운이 따르게 되었죠. 아들과 오랜만에 외식을 하고 심심풀이로 산 즉석 복권에 당첨이 된 겁니다. 로또처럼 몇십억은 아니지만 세금을 떼니 5억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더군요. 이거 뭐야? 아, 공부하다가 알람 떠서 봤더니 무슨, 할머니, 이게 무슨 짓이세요? 엄마 아빠 이혼했는데 단톡방이 웬 말이냐고요. 보아하니 니들 여유 좀 생겼더라. 조만간 애비 개인 병원 차려야 하니까 돈 좀 보태거라. 어머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제가 돈 생긴 건 어떻게 아시고 혹시 제 뒷조사하고 다니세요? 이혼한 지 오래 지났는데 어머니 그거 범죄인 건 아시죠? 너는 이 시애미한테 못하는 말이 없구나. 뒷조사라니 그저 너희들 잘 살고 있나 조금 물어본 것 가지고는. 할머니, 이번엔 무슨 꿍꿍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한테 신경 끄세요. 엄마가 복권 당첨된 거 듣고 연락해서 돈 좀 달라 뭐 이런 거 같은데 염치도 없으시네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무슨,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요. 너는 어른들 하는 얘기에 끼어들지 말거라. 그럼 난 왜 초대한 건데요? 여기서 허튼 수작 부리면 내가 신고할 거예요. 어머니, 무슨 일로 그러시는 건진 모르겠지만 저한테 볼 일 없으시면 그냥 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락 오는 거 상당히 불쾌하거든요. 제 돈이 탐나시는 거면 정말 벼룩의 간을 빼드시는 거예요. 솔직히 가진 거 많으신 분이 왜 제 돈을 탐내시는데요? 사실 내연녀랑 같이 강남에 병원 오픈하기로 했는데 돈 들고 튀는 바람에 급한 대로 당신한테 도움 좀 청해볼까 하고 이렇게 연락한 거야. 당신은 참 벨도 없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왜 도와줘? 당신이랑 이렇게라도 인연 이어지는 거 끔찍하고 짜증나니까 내 인생에서 꺼져줘. 아니 여보, 그러지 말고 제발 나 좀 도와줘. 걔가 돈 다 들고 튀는 바람에 우리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병원 개업하느라 풀 대출 땡겨서 지금 집도 넘어가게 생겼다고. 복권 당첨된 거 달라고 말 안 할게. 위자료 줬던 거 다시 돌려줄 수 있어? 내가 웬만해선 이런 부탁 잘 안 하는데 제발. 내가 왜 당신한테 그래야 해? 위자료가 뭔 뜻인지 몰라? 그리고 유책 배우자는 당신이고 나랑 더 이상 엮이려고 하지 마. 딴 여자랑 바람나서 처자식 버리고 당당하게 굴던 당신은 어디 가고 어쩜 이렇게 초라해? 아빠, 허튼 수작 부리지 마요. 아빠라고 불러주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야.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엄마한테 적어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위자료 줬다 뺏는 게 어딨어요? 우리 잘 먹고 잘 살 거니까 그 내연녀인지 심심풀이는 아빠가 알아서 하시라고요. 유나, 그래도 애비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를 낳아준 사람이야. 그 피가 어디 가겠니? 이래서 가정교육이 정말 중요한 건데. 어머니, 아니 아줌마. 더 이상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요. 걔가 돈을 들고 튀든 말든 내 알바예요? 우리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닌데 왜 자꾸 이러세요? 죽을 고비 넘기고 왔는데 이젠 아예 그냥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시는 건가? 그쪽 집안일은 그쪽이 알아서 해결하셔야지. 왜 나한테 난리세요? 너, 그래도 이러는 거 아니다. 애비가 네 걱정을 얼마나 했는데. 그러지 말고 좀 보태다오.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살아야지 안 그러니? 웃기는 짬뽕이네. 그러는 그쪽들은 내가 힘들 때 돌아본 적 있어요? 명절 때 자빠져 자는 건 물론이고 음식 가지고 사람 차별하고 당신들이랑 다시 엮이느니 차라리 저승을 가고 말지. 너 나중에 후회할 짓 말거라. 아, 네. 저 후회할 일 없고요.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조속한 해결 바라고요. 저한테 한 번이라도 더 연락하거나 그러면 법적 조치는 다 걸어둘 테니 그리 아세요. 저는 지금까지 꾸준히 항암 치료를 받으며 잘 지내오고 있답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서 난감하긴 했었지만 병원에서도 회복이 빠른 편이라면서 이대로라면
완치 판정은 금방일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걸 알았네요. 여러분도 삶의 기로에서 큰 결정을 해야 한다면 제 사연을 들으시고 많은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해답을 드리진 못하지만 적어도 공감을 얻으실 순 있으니까요. 아, 그리고 남편은 결국 병원 개업을 하지 못하고 교수를 달아도 모자란 나이에 페이닥터로 근무하게 되었네요. 내연녀는 해외로 도피를 했는지 잡힐 생각이 없어 보였고요. 뭐, 받은 만큼, 베푼 만큼 돌아오는 게 복 아닐까요? 제가 보기엔 남편 돈 찾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로 현재는 남편과 아이들을 돌보며 평온한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때는 개념 없는 동서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느라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는데요. 이쪽에서 호의를 베풀어도 오히려 사람을 호구 취급하던 동서에게 제대로 통쾌한 한 방을 날린 사연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동서, 이번 주말에는 시부모님 뵈러 못 갈 것 같아. 병원 갈 일도 생기고 집안일이며 이래저래 주말에 좀 바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럼 어머님한테는 못 간다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네요? 내가 동서한테 말한 건 내가 못한 몫을 동서가 해주길 바라선데? 저번 달 내내 시부모님 돌보고 모시는 일, 동서가 힘들다고 해서 내가 대신했잖아. 그럼 당연히 이번에 내가 사정이 생기면 동서가 좀 대신 맡아줘야 하는 거 아냐? 어머머, 그건 형님이 당연히 하실 일이잖아요. 저는 맞벌이하는 입장이고 형님은 주부시면서? 제사나 김장 때도 내가 일 다 해놓으니까 동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와서 얼굴만 비추고 간 적 한두 번이야? 내가 무슨 식모도 아니고 동서 목까지 일을 2배, 3배 해야 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 그건 다 가치관 차이죠. 그냥 형님께서 가기 싫으시면 못 간다고 말씀을 하세요. 본인이 시부모님한테 집 받고 괜히 눈치 보시는 거면서. 동서도 시부모님이 집 똑같이 해주시잖아. 아래 집으로 이사 온다고 했으면 동서도 시부모님한테 좀 잘해드려. 저는 평소에 남편이랑 가족이랑 행복하게 사는 걸로 충분히 제 몫하고 있어요. 오히려 형님이 괜히 자격지심에 저까지 끌어들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격지심? 지금 말 다 했어? 말이 심하게 들렸다면 죄송한데 저도 눈치 안 보고 싶으니까 쉬엄쉬엄 하시라고요. 어차피 시부모님 2분 다 돌아가시면 물려받을 재산인데 뭘 그렇게 아웅다웅 잘 보이려고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하면 재산이라도 조금 더 받으실 수 있을까봐 그러세요? 진짜 동서 말하는 거 어이가 없네? 이 얘기 똑같이 시부모님한테 들려드려도 괜찮은가 봐? 전 이런 문제 신경 안 쓰고 쿨한 사람이라서요. 괜히 눈치 보고 자기 목 더 하고 이쁨 받으시는 거 좋은데 저까지 끌어들이진 마시라고요. 부탁 좀 할게요. 첫인상은 할 말 편하게 하고 시원시원한 사람처럼 보였던 동서. 하지만 사람이 지내면 지낼수록 비호감인 면 투성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해주신 아파트의 아랫집으로 이사와서는 특히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해졌죠. 형님, 제발 좀 제가 신경 써달라고 했잖아요. 갑자기 왜 히스테리야? 뭔 일인데 그래? 층간소음 말이에요. 지금 위에서 쿵쿵거리는 소리 때문에 제가 거슬려서 미치겠다고요. 회사 일에 집안일도 힘든데 왜 소음으로 사람 힘들게 하시는데요? 나 오늘 하루 종일 집 비워서 소음 날 일이 없는데? 민서랑 민서 아빠랑 다 같이 친정 놀러 갔어. 대체 뭘 듣고 나한테 이러는 건데? 집에 안 계시다니 넘어가겠는데 앞으로는 층간소음 조심해주세요. 이제 둘째 임신한 지 8개월 차인데 스트레스 받아서 애 문제라도 생기면 책임지실 거예요? 동서 지금 하는 말 참 어이가 없다. 집에 사람도 없어서 소음 날 일도 없는데 혼자 예민하게 군 거잖아. 그래놓고 나보고 조심해달라고 말하네?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야. 착각해서 미안하다고 나한테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냐? 지금 사과를 저한테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다 형님이 평소부터 저 배려 안 하고 층간소음 잔뜩 유발해서 그런 거잖아요. 하도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보니까 평소에 환청이 들리는데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요.
이거 병원 가면 치료비만 몇백은 깨질 텐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고 싶은 건데? 모르겠어요. 형님 가족이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유별나도 정도가 있지.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동서 이사 올 때부터 민서 뛰어다니는 거 절대 못하게 막았고 가구마다 소음 방지하는 완충제 부착에 내 나름대로 최대한 배려해줬어. 저번에 기침 소리 낸다고도 벨 누르면서 난리를 피운 쪽이 동서인 거 생각하면 유별난 게 어느 쪽일까 싶은데? 이거 어머님한테 다 말씀드릴 거예요. 형님이랑 저랑 집 바꿔서 살게 해달라고 꼭 말씀드릴 거라고요. 본인이 피해를 직접 겪어봐야 얼마나 당하는 입장이 괴로운지 이해하고 안 그러죠. 동서 정말 지독한 사람이다. 어머님한테 말씀드리든지 말든지 동서 알아서 해. 꼭 말씀드릴 거니까 기대하고 계세요. 동서는 결국 시부모님에게 울며불며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동서 가족이 저희 집에 머물고 저희 가족이 동서 집에 머무르는 걸로 합의를 하게 됐죠. 황당한 일이었지만 집을 장만해주신 시부모님의 간곡한 부탁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더군요. 그렇게 동서 내외와 집을 가끔씩 바꿔서 지내게 되었는데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동서, 이거 집을 이렇게 개판 5분 전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떡해? 술판을 어떻게 버려야 이렇게까지 난장이 될 수 있는 거야? 집들이 겸 사람들 좀 불러서 축하 파티 좀 하느라 그랬죠. 형님이 이제까지 저한테 힘들게 하신 거 생각하면 이건 뭐 그리 큰일도 아니잖아요. 이제야 숨통 좀 트일 것 같은데 너무 까탈스럽게 굴지 마시고요. 이러려고 시부모님한테 떼써서 집 바꿔 살자고 말한 거야? 동서 원하는 대로 층간소음 신경 써주고 배려해줬는데 나한테 이따위로밖에 못해? 형님이 진즉에 협조적으로 나와주시고 이런 제안도 먼저 해주셨어야죠. 엎드려 절 받기식으로 저도 이렇게 지내게 된 거라 불편한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형님 집 내 집 신경 안 쓰고 편하게 지내려고 그랬던 건데요. 그럼 나도 동서 집 개판 5분 전으로 만들어도 문제없겠네. 그치? 애초에 민서가 우리 집에 와서 벽걸이 거울 깨지만 않았어도 문제 없었잖아요. 똑같이 문제 만들어 놓고 왜 저만 탓하세요? 민서가 거울 깬 건 미안하게 됐는데 내가 새 거울 장만해줬잖아. 거울 파편이며 싸그리 다 정리해놓고 갔고 오히려 애 키우는 데다 곧 애기 출산할 사람이 그 무거운 벽거울을 앞정으로 고정시켜놓는 게 문제 아닌가? 이제는 하다하다 저희 집 인테리어까지 신경 써주시는 거예요? 전 형님이 저랑 태어날 아이 걱정해서 그런 줄도 몰랐네요. 아주 감사해요. 자꾸 비꼬는 말투 쓰고 나 열받게 하지 마.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는 사람이야. 형님이 참아주신 덕분에 저도 요즘 아주 행복하답니다. 그 선 넘기 전에 꼭 경고 주세요. 그럼 저도 주의에 볼랑말랑 할게요. 대신 형님도 저 그간 층간소음 때문에 미칠 지경이었던 것 고려해 주시고요. 막무가내로 나가는 동서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을 비롯해 서방님과 남편까지도 제게 애원을 하며 참아달라 요청을 하더군요. 임신으로 인한 우울증이며 회사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등으로 동서의 정서가 많이 불안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더 참아주다가는 이쪽이 오히려 먼저 정신병이 들지 않을까 걱정이 될 시점에 동서는 출산을 하게 됐고 시어머니의 중재하에 집을 바꿔 사는 것도 종결이 났죠. 여보, 내가 정말 일생에 다시 없을 부탁 좀 할게. 우리 제발 이사 가자.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집으로 가도 되니까 꼭 좀 그랬으면 좋겠어. 안 그래도 엄마가 당신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라고 걱정하시더라. 집 옮기고 싶으면 조금이라도 보태주시겠다고 그러시네? 당신이 정 힘들겠다 싶으면 이사 가도 좋을 것 같아. 시부모님 형편도 안 좋으실 텐데 또 도움 주신다고? 그러셔도 괜찮으실까 모르겠네. 엄청 좋은 곳으로 가는 것도 아닌데 뭐. 재수 씨 때문에 나도 그간 많이 참았고 부모님도 다 알아주신 덕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해주시면야 너무너무 고맙지. 사실 나 동서 때문에 진짜 하루하루가 미칠 지경이었거든. 집 바꿔서 지낼 때마다 계속 어질러 놓고 일부러 과자 부스러기 베개에 숨기기도 하고. 말로는 첫째가 그랬을 거라 하는데 내 생각에는 동서가 일부러 그런 거 확실해. 이제 출산까지 했으니 괜찮지 싶었는데 그간 행적 보면 벗어나는 게 답인 것 같다. 그동안 참아줘서 정말 고맙고 미안해. 동생도 미안한 건 아는지 300만 원 나한테 붙인다네. 그간 당신 어지른 거 치우고 스트레스 받은 거에 비하면 약소하지만 고맙다면서. 다들 좋은 사람들이니 동서만 정신 차리면 될 것 같은데 말이지. 내가 봤을 때는 그것도 기약 없다.
동생 말 들어보니까 산후 우울증 얘기하면서 직장도 때려친다더라. 그럼 더더욱 이사 가야겠네. 층간소음 문제로 하루 종일 우리 괴롭힐 거 아냐. 어머님이 도와주신다니 정말 다행이다.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동서를 배려해준 것과 그간 시부모님에게 제가 잘해온 것을 안다면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나 싶을 정도로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남편과 함께 훨씬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었죠. 친절한 이웃이 있고 인근에 공원도 있어 애를 데리고 산책하기도 좋은 환경으로요. 동서는 이런 일도 모르고 제게 또 헛짓거리를 걸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된 일이었죠. 형님, 저예요. 형님 집에서 우리의 생일 파티 했거든요. 조카 생일 선물이다 생각하고 뒷정리 좀 부탁할게요. 둘째 돌잔치 할 때도 또 갈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무슨 소리야, 동서? 우리 집에서 생일 파티를 했다니? 나 얼마 전에 이사 갔는데? 네? 이사를 가요? 누구 마음대로요? 이사 가는 거면 이사 가는 거지. 무슨 동서한테 허락식이나 받을 일이야? 그동안 나 위층에 두느라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며. 떠나줄 테니까 좋은 이웃 만나서 잘해봐. 그럼 위에 어질러 놓은 건 누가 치우는데요? 동서도 이제 애가 둘이야. 회사 생활도 해보고 알만한 사람이 언제까지 자기가 싼 똥 남한테 치워달라고 할 거야? 물어보는 것도 어이없긴 한데 당연히 어질러 놓은 동서가 치워야 하지 않아? 아니 형님, 저 산후 우울증 겹쳐서 직장까지 관둔 사람이에요. 잔뜩 어질러 놨는데 그걸 주부인 형님이 안 치우면 누가 치우는데요? 나야 모르겠고 동서가 알아서 잘해봐. 형님, 빨리 와서 치우라고요. 저 정말 미치는 꼴 보시려고 그래요? 동서는 또 전처럼 고집을 부렸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시부모님을 비롯해 서방님 남편까지 어느 누구도 편을 들어주지 않았죠. 동서는 분한 마음에 더럽혀놓은 윗집을 치우긴커녕 친구들을 불러 술판을 벌이고 난리가 났죠. 결국 뒤늦게 제가 살던 집에 입주해온 사람과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입주해온 사람은 저처럼 동서를 배려해줄 이유도 없는 사람이었죠. 형님, 저 살려주세요. 저 정말 귀에 자꾸 환청도 들리고 미칠 것 같아요. 윗집 미친놈이 저 엿먹으라고 일부러 쿵쿵거리면서 탭댄스 배우는 것 같은데 어떡해요? 저 정말 어떻게 해야 저거 제가 복수할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도와달라고요. 동서 윗집 사람도 얘기 들어보니까 경우 없는 분 아니시더라. 빨리 동서가 사과해야 일이 편해져. 저번에 들어보니까 새벽 밤새도록 문 두드리고 무슨 우퍼 스피커 천장에 설치하고 난리 났다며? 질 수밖에 없는 싸움 괜히 불 붙이지 말고 제발 동서가 굽혀. 그걸 지금 응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애초에 형님이 이사가지만 않았어도 이럴 일 없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동서가 애초에 층간소음 문제로 나 힘들게 안 했으면 될 일이었지. 꼴 보기 싫었을 내가 꺼져줬는데도 계속 문제 겪고 있으면 동서 쪽이 고쳐야 하지 않을까? 형님, 제발요. 그러지 마시고 어머님한테 말씀드려서 다시 윗집으로 오면 안 될까요? 아니다. 그냥 제가 윗집 살 테니까 형님이 제 아랫집 사는 걸로요. 아님 형님 이사간 집 사진 찍어 보내봐 주세요. 저랑 사는 곳 바꾸자고요. 네? 동서, 진짜 산후 우울증이 많이 심한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거든? 제발 약 챙겨 먹고 치료를 받아.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야. 저 정말 미칠 것 같다니까요. 제발 저 좀 도와달라고요. 미안 동서. 난 윗집에 사과하라고밖에 할 말이 없네. 동서가 원한다면 중재는 해줄 수 있어. 형님, 제발요. 저 진짜 죽는다니까요. 저 죽으면 다 형님 때문이에요. 관짝 들어가면 층간소음 없으니깐 괜찮겠네. 동서는 끝끝내 고집을 부리며 사과하지 않았고 윗집과 갈등을 키워가고만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더 피해받을 수밖에 없는 아랫집의 입장임에도 말이죠. 힘들어하는 건 분명하지만 본인이 저지른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으니 이런 고통도 죄다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선을 넘고 사람 배려에 감사할 줄 모르던 동서. 지금은 제발 돌아와달라며 울며 빌고 있지만 머리에 총을 맞지 않고서야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아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불구덩이라도 뛰어들 수 있는 게 부모 마음이죠. 저 역시도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해왔는데요. 딸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힘쓰는 동안 60살 나이에 30년 넘게 다녔던 회사를 퇴직하기도 하고 사위의 따귀를 올려붙이기도 하는 등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네요.
아빠, 이제 주서방한테 마음 좀 열어주면 안 될까? 주서방은 장인어른 바라기인데 왜 맨날 벽을 치고 그래? 맘에 들려고 사위가 못하는 낚시까지 배우려고 하는데 좀 협조해주라. 솔직한 내 심정으로 말하자면 주서방 사위로 인정하는 건 심적으로 많이 힘이 드는 일이구나. 애 딸린 유부남을 이제 20대인 네가 뭘 아쉬워서 매달리나 싶기도 하고. 정말 계속 이렇게 나올 거야? 주서방이랑 결혼은 그럼 허락 왜 했는데? 안 그러면 네가 나 다시는 안 보겠다니까 어쩔 수 있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틀린 말 아니더라. 하여튼 결혼까진 허락했다만 친해지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서방이랑 나랑은 기질적으로도 안 맞는 사람이니까. 엄마는 사업 잘 일구고 싹싹한 사위라고 오만상 이뻐하시는데 아빠가 유별난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 네 엄마야 워낙 사람 보는 눈이 없잖냐. 그러니까 사람한테 맨날 뒤통수 맞고 돈 뜯기고 그러지. 진짜 아빠랑 얘기하면 왜 맨날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 엄마 건강도 안 좋은 것도 심란한데 이런 문제로까지 다퉈야 해? 사위가 친해져 보겠다고 하면 좀 받아주면 안 되냐고. 내가 나중에 한 번 시간은 내볼 테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자. 중고등 학교 시절을 귀에 얇은 아내와 유학을 갔었던 딸. 교육을 위해 기러기 아빠로 생활하며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딸과의 서먹한 관계뿐이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며 열심히 공부를 하기에 그래도 언젠가는 관계 회복을 하겠다 생각했었는데 졸업 직후 웬 유부남과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니 제 속이 뒤집어질 수밖에요.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건강은 이제 좀 괜찮으십니까? 제가 자주 찾아뵈야 하는데 사업 때문에 여간 바쁜 게 아니네요. 자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집사람 무탈하니 신경 안 써도 되네. 그보다 자네에게 부탁 하나만 하지. 저번에 우리 지영이 보니까 눈에 멍이 들어있던데 혹시 자네가 손찌검했나? 손찌검이라기보다는 사소한 의견 충돌이라고 해두죠. 집사람이 유학 다녀와서 그런지 아무래도 한국에서 자란 저랑은 좀 가치관부터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도 지영이 손톱에 살 한 움큼 베이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손찌검을 했다는 건데 자네 정말 제정신인가? 걔 가뜩이나 밥도 안 챙겨 먹어서 가만히 있다가도 빈혈 때문에 쓰러지는 애야.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손을 대. 그리고 그걸 장인인 나한테 말하면서 죄송하지도 않은 태도는 또 뭐고? 장인어른, 솔직히 저도 장인어른한테 이래저래 득 볼까 싶어서 많이 참았거든요. 근데 인간적으로 이렇게 노력하면 눈길 한 번이라도 주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어떻게 그동안 사위가 장인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데 계속 구애를 안 받아주시냐고요. 그러니까 저도 화가 나죠. 자네 얘기는 지금 지영이한테 손댄 게 나 때문에 화나서라는 거구만. 내가 결혼을 끝까지 반대했었어야 했는데.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 모르십니까? 그러면 집사람이랑 저랑 더 불타올랐겠죠. 자네 태도만 봐도 이 집안에 더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싶구만. 긴 말 할 것 없고 내일이라도 당장 이혼하게. 제가 이혼하라면 알겠습니다. 장인하면서 딸을 줄 아셨나요? 사업하면서 저도 나름 인간 많이 만나봤던 놈입니다. 장인이라고 해도 일개 회사원한테 제가 숙이고 그럴 사람 아니라고요. 그럼 지영이한테 내가 직접 말해야겠구만. 지영이한테 얼마든지 말해보십시오. 대신 그렇게 할 경우 저한테 또 맞을지도 모른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 정신 나간 놈이 진짜 보자 하니까 병아리 모가지도 못 비틀게 말라붙은 놈이 아주 자신이 넘치네. 제가 허약 체질이기는 해도 노인이랑 여자 상대로는 좀 칩니다. 그러니까 장인 대접해줄 때 잘하지 그러셨어요. 왜 빡치게 자꾸 사람을 무시하시냐고요. 막 나가는 사위를 요절내고 싶었지만 딸이 사랑한다고 매달리는 상황이니 속만 터졌습니다. 전 결국 둘의 사이를 인정하고 사위의 무례를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제 말은 듣지도 않더군요. 아빠, 주서방 사업하는데 자금이 좀 급하게 필요하다고 그러네? 모아둔 돈 있으면 좀 주면 안 될까? 네 엄마 골골대는 거 치료하느라 나가는 돈이 얼만데 모아두기는 어떻게 모아두겠냐? 주서방 새 차 뽑은 거 얼마 전에 자랑하던데 그거라도 처분하라 해라. 사업하는 사람이 차를 어떻게 팔아? 그러면 다들 우습게 보고 투자 안 해주고 문제된단 말이야. 차 뭐 모는지 아닌지 따라서 투자하냐 안 하냐 갈릴 정도면 어지간히 부실한 사업인가 보구나. 그러고 보니 주서방은 사업한다고 말은 거창한데 정작 뭘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 수가 없구나. 아빠 지금 주서방 의심하는 거야? 다달이 장모님 장인한테 20만 원씩 꼬박꼬박 붙이는 사람한테? 너 서울에 주서방이랑 사는 집, 네 엄마랑 나랑 젊어 평생 번 돈 다 퍼부어 장만해 준 거다. 매달 20만 원씩이라고 해봐야 그 집 장만해 줄 때 든 돈
월 이자도 안 되는 건 알지? 아빠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지? 나 엄마랑 유학 가서 힘들 때 아빠가 대체 해준 게 뭔데? 돈 붙여준 거 말고 대체 아빠로서 내 인생에서 뭐 해줬냐고. 남부럽지 않게 해주려고 아빠는 최선 다했다. 하루에 한 번씩 꼬박 전화해도 네 엄마랑 네가 피하고 짜증내니까 전화 통화 줄였지. 3개월마다 찾아가는 것도 그냥 번거롭다고 돈이나 더 붙여달라고 한 건 너랑 네 엄마고. 그런데 이제 와서 아빠한테 뭘 해줬냐고 탓하기냐? 이런 식으로 꼬박꼬박 따지기만 하는 아빠한테 나도 지쳐. 사람이 힘든 거 있을 때 왜 힘든지부터 우선 물어보고 달래줘야 하는 거 아냐? 아빠는 내가 뭐 생각하면서 사는지, 꿈은 뭔지 그런 거 궁금해한 적은 있어? 그냥 유학 보내놓고 엄마한테 맡기고 아빠는 아빠 인생 산 게 전부라고. 네 말을 들으니까 내가 참 못난 애비였다 싶구나. 그래, 아빠는 돈 벌 줄밖에 모르고 아내랑 딸 없이 아주 행복하게 지냈다. 앞으로도 너랑 나랑은 영영 이럴 사이인 것 같은데 미리 부녀관계 차라리 끊는 건 어떠냐? 그럼 너도 못난 애비로 스트레스 안 받을 테고. 나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그것뿐이야? 정말 실망이다, 실망. 실망은 너만 하는 게 아니다. 나중에 주 서방이 힘들게 한다고 울며불며 매달려도 애비 도움 바랄 생각 말거라. 아빠, 진짜 이럴 거야? 딸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나한테 떳떳할 자격 없는 거잖아? 엄마한테 네가 평소에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구나. 너한테 더는 할 말 없으니 다음에 연락할 때는 꼭 이혼 소식 들고 오렴. 딸에 대한 실망감에 사위에 대한 분노까지 겹치니 세상 만사가 다 짜증스럽기만 하더군요. 저는 아내를 돌보는 것에만 신경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회사 일과 병행하며 몇 달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자 아내는 호전되는가 싶더니 어느 날인가 갑자기 잠들어 있다가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위 없이 혼자 온 딸은 장례식 때 절 껴안고 펑펑 울면서 그제야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왔죠. 엄마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빠한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내 유일한 핏줄인데 그래도 아빠한테 내가 너무 못했던 것 같아. 지영아, 나 사실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또 주서방이랑 헤어지라는 말할 생각이야? 그게 아니라 내 죄에 대한 고백이다. 너랑 네 엄마 유학 가 있는 5년 넘는 시간 동안 너무 외롭더구나. 변명조차 안 될 말이겠지만 2개월 정도 다른 사람과 지냈었던 일이 있다. 그걸 왜 지금 말하는 건데? 아빠 진짜 바보다. 그 비밀을 알고 있던 유일한 사람이 네 엄마거든. 일이 이렇게 됐으니 내 입만 다물면 된다 싶기도 했는데 너한테 떳떳한 아빠이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한다. 사실 나 아빠가 바람핀 거 다 알고 있었어. 뭐? 네 엄마가 너한테 그걸 얘기했다고?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 여편네 절대 말 안 한다고 약속해놓고. 엄마가 나한테 말한 건 아니고 내가 엄마 핸드폰 몰래 확인해서 알아낸 거야. 아빠랑 연락하고 어느 날 엄마가 울고 막 심란해하더라. 뭔 일인지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니까 나로서도 궁금하잖아. 그때도 아빠 이렇게 바보처럼 솔직하게 털어놓고 말이지. 그런 일이 있으면 진즉에 귀띔이라도 하지 그랬니? 난 네가 일 모르는 줄만 알았다. 그럼 그동안 나한테 막말하고 짜증냈던 것도 이 일 때문에 그랬던 거냐? 아빠가 다른 여자랑 바람핀 사실 생각하면 화도 나는데 엄마한테 스스로 털어놓은 거잖아. 그리고 내가 취업 준비한다고 막상 돈 벌고 그러려다 보니까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도 알겠더라. 그동안 가족 위해서 애써준 아빠인데 미운 점만 생각하기에는 고마운 게 너무 많아서. 못난 애비인데도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참 대견하구나. 사실 너한테 또 하나 더 고백할 게 있다. 이번에는 기쁜 소식이면 좋겠네. 주서방 사업자금 필요하다는 거 지금 좀 많이 늦었을지 모르지만 지원해줄 수 있을 것 같구나. 최근에 명의퇴직을 해서 퇴직금이 좀 들어왔거든. 아빠, 그럼 이제 직장 안 다니는 거야? 주서방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어차피 곧 정년퇴임 앞두고 있었던 데다 네 엄마 간호 때문에라도 생각하던 일이었다. 네 엄마도 사망보험금 받으면 너 돕는 데 쓰라고 했으니 이만하면 문제 없는 거 맞니? 문제 없는데 주서방한테 돈은 아직 주지 말아봐.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굴대는 언제고 주겠다니 기다리라는 거냐? 주서방 때문에 요즘 미칠 것 같아서 그래. 아무래도 나 몰래 요즘 바람피고 다니는 것 같아서. 내가 그 정신 나간 놈 당장 조져놔야겠다. 어디 귀한 우리 딸 데려가 놓고 바람을 펴? 아직 장례식이 끝나지도 않은 중에? 아니, 아빠 일단 증거부터 잡아야지. 잠깐만 기다려보자고. 출장을 핑계로 허구한 날 외박하거나 전화를 몰래 받는 등 수상한 모습이 한둘이 아니라던 주서방.
결국 저는 딸의 부탁을 받아 주 서방이 바람을 피는지 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이 망할 놈이 아무리 막 나가기로서니 이쁜 딸을 두고 헛짓거리를 할까 싶었죠. 하지만 웬걸 벌건 대낮에 이런 저런 사람들을 만나는가 싶더니 모텔로 여자를 끼고 직행하더군요. 내 말대로 바람 피는 거 맞더구나. 이놈을 어떻게 요절을 내야 할지 짐작도 안 간다. 아빠 고생했고, 알겠으니까 일단 진정부터 해. 지금 진정을 하게 생겼니? 주서방, 아니 이 잡놈이 널 두고 바람을 핀 마당에? 나 이미 그 사람한테 오래전에 맘 떴어. 사실 아빠랑 화해하기 한참 전부터 손찌검하고 집안일도 안 하고 순놈팽이라는 거 알았거든. 아빠랑 엄마가 장만해준 집도 자기 명의로 돌리라고 욕하던 망난이야. 손절하려고 나 때린 증거부터 이번에 바람까지 증거 다 모아뒀으니까 손절 확실히 하려고. 네가 그런 줄 알았으면 아빠도 걱정을 안 했을 텐데. 아빠가 나랑 엄마 외국 가 있는 동안 바람핀 거랑 해서 이래저래 서운한 게 많았거든. 그리고 아빠한테 내 선택이 틀렸다는 거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나도 미련처럼 그놈 계속 붙잡고 있었던 건데 이제라도 정신 차린 거지. 엄마 장례식도 바빠서 안 오겠다는 인간을 내가 몰라봤어. 정말 미안. 이제라도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구나. 알턴 이가 쑥 빠진 기분이다. 이제 엄마도 없잖아. 아빠랑 나랑 정말 가족처럼 지내야지. 나도 취직자리 다시 알아보고 있으니까 딸 믿어줘. 하늘에서 아내가 도와주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딸과는 극적으로 화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위는 딸이 이혼 준비를 하는 것도 바람을 들킨 것도 모르고 제게 또 헛소리를 늘어놓았죠. 장인, 장모님 장례식은 잘 끝났어요? 장모님이 저 참 많이 아껴주셨는데 말이죠. 자네는 얼굴 한번 비치지도 않았고 그렇게 자네 아껴준 장모인데 말이지. 장모님도 돌아가신 마당인데 저도 가식 안 부리고 솔직담백해질게요. 그 뭐시냐.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 말 아시죠? 장모님 죽었으니까 이제 장인이 그 사랑 좀 베풀어 주십사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험금으로다가 저 차도 하나 뽑아주시고. 그래, 장인사랑 이제 본격적으로 줄 테니 한번 받아보게. 지금 자네 일하는 곳으로 당장 찾아가겠네. 뭐야, 반응 무섭게 왜 이러세요? 집사람 저 많이 좋아하는 거 아시죠? 괜히 아내 이어서 딸까지 잃고 싶진 않으실 텐데. 그건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이 잡놈아. 내가 너 어른 공경하는 법 제대로 알려줄 테니까. 어디서 바람을 피워놓고 뻔뻔하게 굴어? 어라? 바람 핀 건 또 어떻게 아셨대? 그래서 뭐 어쩔 건데요? 노인네 주제에. 노인 공경 대신 노인 공격 좀 받아보고 싶으신가? 저는 사위에게 찾아가 그간 바람을 피워왔던 것이며 딸 아이를 때렸던 것까지 질책했습니다. 귀를 후비며 듣고 있던 사위는 다짜고짜 제 멱살을 잡고 턱에 주먹을 날리더군요. 보고 있던 딸아이가 기겁하며 말리는데도 제게 주먹질을 해댔습니다. 남자놈이 뭐 그리 약골인지 하나도 아프지 않은 주먹을 감내하며 녹음을 했고 이 역시도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었죠. 허세에 찌들어 정신을 못 차리던 사위는 경찰에 신고를 당한 데다 이혼까지 당할 위기에 처하자 그제야 제게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장인어른,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날은 제가 술도 하고 그래서 정신이 좀 온전치 못했습니다. 자네 같은 인간은 깜빵에서 한참은 썩어야 해. 콩밥 먹으면서 우리 아이가 얼마나 자네에게 큰 행운이었는지 깨닫게 될 거야. 이미 충분히 깨닫고 있습니다. 장인어른, 제발 저 용서해 주세요. 감옥 가게 되면 저 정말 인생 망합니다. 완전 인생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거라고요. 자네는 처음 만날 때부터 완전 밑바닥이었지. 더 추락할 것도 없을 거야. 앞으로 우리 딸과 내 앞에 절대로 나타나지 말게나. 장인어른, 제가 빌고 있잖아요. 저 이렇게 잘못했다고 말해보는 거 처음이라고요. 이쯤이면 용서해 주셔야죠. 아직도 정신 차리려면 한참은 멀었구만. 감옥에서 인간 돼서 나오게나. 장인, 제발요. 결국 사위는 딸과 이혼을 하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막대한 위자료를 물고 이혼을 하게 만든 폭행이나 불륜 외에도 저지른 죄값이 참 많더군요. 사업을 빌미로 사람의 돈을 끌어들이면서 그 와중에 사기도 여러 쳤다는 게 드러났고요. 결과적으로 딸과 저는 큰 재난을 피했다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은 딸 아이가 퇴직한 저와 함께 지내며 회사에도 취직한 상황인데요. 아직은 딸과의 대화가 어색할 때도 있지만 소통해 나가면서 못다 준 사랑을 앞으로 줄 생각입니다.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게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성으로 최근에 오랜 친구와 관련된 어이없는 일을 겪게 됐습니다. 최근에 제 주변 사람들의 밑바닥을 보게 되어 인생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하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너 최근에 내 글에 좋아요 댓글 안 해놨더라?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어? 사실 요즘 스트레스를 이래저래 많이 받고 있어서. 네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뭔데? 회사 취직도 했겠다. 남자들한테 인기도 많겠다. 이제까지 그랬듯이 인생 앞으로도 탄탄대로인데 뭐가 걱정이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요즘 너 내 옷이며 액세서리며 그대로 따라서 글 쓰는 것 같더라고. 뭐? 그럼 설마 내가 너 흉내라도 냈다. 이거야? 대학교 때도 이 문제로 우리 심하게 다툰 적 있었잖아. 고등학교 때야 뭐 물건 취향 겹칠 수도 있다지만 옷이랑 액세서리라든가 스타일까지 다 따라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진짜 어이가 없다. 우연히 겹친 걸로 스트레스 받았다면서 10년지기 친구를 꼽주네? 내가 착각한 거라면 미안한데 너무 비슷해 보이니까 나로선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 내가 너 따라했어. 우리 대단한 셀럽. 예진님 따라했다고. 고등학교 동창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나마 같은 지역에 사는 건 너 하나야. 너무 꼬아듣지 말고 나 배려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가 먼저 꼬아서 날 봐놓고 왜 나보고만 꼬아듣지 말래? 너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따라할 사람이 없어서 널 따라하겠어? 진짜 살다 이런 황당한 얘긴 또 처음 듣는다. 미안. 내가 사과할 테니까 화 풀어. 말로는 사과를 했지만 친구 정혜가 절 따라한 것은 심증, 물증 100%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절 따라하던 정혜는 아예 제 대학이며 학과까지 같은 곳으로 진학하더니 철저하게 저를 카피하던 친구였거든요. 하지만 절 따라하는 걸 제외하고는 말도 잘 통하고 배려를 잘해줬던 친구인지라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함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굳이 지적을 했던 건 회사의 상사로 인해서 한창 예민하던 시기였기 때문이죠. 예진 씨, 주말에 불쑥 연락을 하니까 미안하네. 차장님이 보내주신 서류 검토 끝나는 거 기다리고 있었는데 언제쯤 되나 해서. 그거 차장님이 다시 확인하신다고 말씀하셔서 메일로 전해드렸는데요. 메일로 보내놨구나. 내가 요즘 일이며 코인이며 많이 바빴거든. 그래서 예진 씨 메일을 못 봤네. 미안. 괜찮아요. 주말 푹 쉬시고 회사에서 봬요. 잠깐만. 내가 괜히 시간 뺏은 걸로 미안해서 그런데 우리 영화나 한 편 볼까? 나 코인도 많이 올랐겠다. 근사한 곳에서 예진 씨 스테이크 좀 썰어주게. 어때? 죄송하지만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요. 나 언제라고 말도 안 했다. 시간이 뭐 앞으로 평생 없을 예정은 아니잖아. 제가 평일에 영어 공부도 하고 엄마도 보러 가고 정말 정신이 없어서요. 그리고 회사 일도 열심히 배워야 하는데 누구 만나고 이럴 시기도 아닌 것 같고요. 배려해주시고 신경 써주시는 건 너무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에이, 뭐 자꾸 그렇게 튕기시고 그럴까? 어차피 예진 씨랑 나랑은 연인 사이가 될 건데 회사 사람들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걸? 우리 썸 타는 중인 거. 저기요, 박 대리님. 제가 어지간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SNS에 커플 계정 만든 거 제가 내려달라고 한 게 얼마 전인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때는 조심하겠다 하시더니 왜 자꾸 이러세요? 아니, 같은 부서기도 하고 앞으로 쭉 함께 일할 동료니까 같이 찍은 사진 올린 거잖아. 내가 뭐 사기친 것도 아니고. 단체 사진 찍은 건데 저랑 박 대리님만 나오게 잘라서 올리면 누군들 오해하지 않겠어요? 커플샷 이러면서 사람들 오해하게 글 작성하시고 사귀는 사이냐는 말에 아니라고 부인도 안 하시고 대체 저한테 이러시는 이유가 뭔데요? 그야 예진 씨가 좋아서 그러지. 커플인 척하고 좋아요도 받고 그런 것도 재미있잖아. 정 부담스러우면 장난치는 거 숟가락 얹는다. 그 정도로만 생각해. 주변 친구나 동료들이 오해하는 거 싫고요. 더는 그런 불쾌한 장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주말에 업무 외적으로 자꾸 말 걸지도 마시고요. 예진 씨, 내가 그래도 예진 씨 상사인데 말이 좀 심하네? 업무 외적으로 친해지는 것도 같은 회사 다니는 직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우리가 서로 긴밀하고 끈끈해져야 회사 일을 할 때도 더 능률이 오르지. 적당히 안 하시면 진짜 인사과에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는 징계 정도로 안 끝난다고 들었으니까 자중해주세요. 알았어. 아유, 사람 참 까칠하다. 예진 씨는 본인이 이쁜 걸 너무 잘 안다니까? 내가 스트레스 줘서 너무 미안한데 기프티콘이라도 하나 줄게. 필요 없으니까 환불 처리할게요.
같은 회사의 상사인 박 대리는 탈모가 오고 있는 데다 배가 불뚝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외모만이 문제가 아니라 성격부터가 음습하기 그지없는 것이 문제였죠. 저 말고도 회사의 여자란 여자는 여기저기 다 찔러보는 사람이었고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으면 1순위로 잘릴 사람이라는 평이 있을 정도니 말 다 했죠. 박 대리로 인해 회사 생활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 저였지만 친구 혜정은 위로는커녕 제게 더 큰 스트레스를 줄 뿐이었습니다. 너 진짜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갑자기 무슨 일인데? 알아듣게 말을 해야지. 무슨 일인지 너가 잘 알면서 뭘 묻고 있어. 내가 너 전화번호 알려주면서까지 연결해 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걸 걷어차냐? 진우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너 잘 알잖아. 진우 씨한테 내 연락처 알려줬던 게 너였어? 우리 예전에 안 좋게 끝났었고 앞으로도 다시 잘해볼 마음 없어서 그랬어.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좀 나도 많이 황당하네. 왜 멋대로 내 전 남친한테 전화번호를 알려줘? 적반하장으로 이러니까 어이가 없다. 그럼 내가 너 전화 알고 있는 거 뻔히 알고 묻는 사람한테 모른다고 말해? 나 사이에서 난처한 건 눈꼽만큼도 생각 안 하지? 물론 너도 난처했겠지만 갑자기 전 남친 전화 받고 당황했던 나만 하겠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은 내 의사를 먼저 좀 물어주면 안 될까? 그래. 넌 항상 이런 식으로 나한테 자랑하고 뻐기는 사람이지. 내가 진우 씨 먼저 좋아했는데 멋대로 채가놓고 내 눈앞에서 이렇게 또 차는 모습 보여주는 거잖아. 그 잘난 자존감 나한테서 채우려고. 맞지? 너랑 알고 지내면서 여지껏 들은 말 중에 제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때까지 넌 쭉 그런 식이었어. 사람 항상 깔보고 나 시녀처럼 여기면서 부려먹었잖아. 내가 너 따라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내심 좋았을 거고. 내 말 틀려? 애초에 친구 사이에 비교하고 누구 잘났다 못났다 평가한 적도 없어. 내가 그러려고 마음 먹었으면 이런 방식으로 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래. 예진 씨는 고상하고 우아하니까 나처럼 천박하게 안 논다. 이거네? 나는 옹졸하고 열등감 덩어리라서 사고방식부터가 글러먹었고. 적당히 해. 안 그래도 나 회사 생활 때문에 지치는데 너까지 이러면 정말 힘들어. 좋은 회사 취직해놓고 힘들기는 뭐가 힘들어? 이런 것부터가 이미 다 잘난 척하는 거야. 내 배려 무시하고 나 못된 년 만든 거라고. 그리고 적당히 하긴 뭘 적당히 하라는 거야. 내가 너 명령 듣는 사람이야? 난 앞으로도 계속 내 맘대로 할 거거든? 그럼 너랑 나랑 인연도 여기까지겠다. 친구로 지내는 동안 좋았던 일도 많았는데 이렇게 안 좋게 끝내게 되니 아쉽네. 마지막까지 사람 내려다보는 말투 쓰는 것부터 아주 짜증난다. 내가 너 정신 차리게 해줄 테니까 각오해. 친구 혜정은 제게 무슨 억하심정을 쌓아왔던 것인지 제 말을 제대로 꼬아듣더군요. 얼마 뒤 혜정은 주위 사람들에게 제가 몸을 함부로 굴린다느니 회사 취직도 남자 꼬셔서 들어갔느니 하는 식으로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오랜 친구라도 선을 한참 넘은 행동이었죠. 그만하라고 문자를 보내도 들어먹질 않고 연락을 피하고 있으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고소라도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박 대리에게서 다시금 연락이 왔습니다. 예진 씨, 내가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는 남자인가 봐. 제가 일 외적으로는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분명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부탁으로 끝나는 말인 줄 아셨어요? 정말 인사과에 얘기해야 정신 차리실래요? 아니, 내 얘기를 좀 들어봐. 내가 예진 씨하고 커플 계정 다시 만들었거든? 좋아요 많은 거 보면 예진 씨도 놀라서 감동받을 줄 알고. 딱 박 대리님이 할 법한 생각 수준이네요. 더 관심 없으니까 계정 빨리 삭제하세요. 진짜 고소합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우게 됐어. 난 예진 씨 일편단심이었는데 그쪽에서 너무 적극적이라서 내가 녹더라고. 사귀게 되니까 어쩔 수 없는 남자다 싶고 내심 기다렸을 예진 씨한테 너무 미안하네? 네네, 백년해로 하시고요. 그 여성분한테 잘해주세요. 지금이라도 아쉽다고 말하면서 매달리면 나 다시 예진 씨랑 잘할 수 있는데? 예진 씨가 나 진짜 필요로 한다고 딱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마지막으로 경고했어요. 진짜 한마디만 딱 더 해보세요. 바로 인사과랑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 때릴 테니까. 박 대리의 헛소리를 차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혜정에게서 연락이 왔죠. 그 내용은 제가 정말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게 존재하지도 않는 남자친구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예진아, 남친 몸보신 좀 제대로 시켜줘야겠더라. 그동안 내 연락 피하면서 헛소문 퍼뜨리더니 웬 뜬금없는 남자친구 얘기야?
으이구, 열받았으면서 이것 또 시치미 떼는 거 봐라, 기집애. 나 어제 네 남친이랑 잤어. 근데 남자친구가 힘 하나도 못 쓰더라? 너가 회사 때문에 심란하다는 게 같은 회사 다니던 남자친구 밤일 때문이었던 거 바로 알겠더라. 뭔 소리야? 나 남자친구 없는데? 뭐? 이게 또 거짓말 치네? 커플 계정까지 만들어 놓고 모른 척 해봤자 다 들켰어. 네 남자친구 나한테 넘어왔고 너 단념하겠다고도 말했는데? 설마 박대리가 내 남자친구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 커플 계정 내 허락도 없이 멋대로 만든 거야. 뭐? 그럼 왜 너랑 다정하게 단 둘이 포즈 취하고 있는데? 단체 사진에서 우리 둘만 잘라서 올린 것부터 이상한 사람인 줄 모르고 같이 찍은 사진들이지. 남자친구는커녕 그동안 나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던 사람이야. 외모부터 애초에 이 여자 저 여자 다 찔러보는 사람이라 성격부터가 내 취향 아니고. 말도 안 돼. 분명 어제 나랑 잘 때는 너랑 사귄다고 했었는데? 난 모르겠다. 정말. 너도 박대리도 다 비정상이라 뭔 생각으로 사는 건지. 그럼 난 어떡해? 예진이 네 남자친구인 줄 알고 뺏은 건데? 나도 그런 남자 취향 아닌데 억지로 같이 잔 거란 말이야.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자업자득인 걸. 이왕 이렇게 된 거 잘해봐. 내 건 다 따라하고 뺏으려던 너랑 나랑 커플인 척 거짓말하던 박대리. 두 사람 은근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 그치? 너 말 다 했어? 이거 다 책임지라고. 안 그럼 내가 너 절대로 가만 안 둘 거야. 너나 박대리 싸잡아서 고소장 쓸 준비하고 있으니까 맘대로 해봐. 감옥 갈 자신 있으면 또 덤벼보라고. 감옥이 무섭지도 않은지 친구는 더 가열차게 절 향한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전 결국 친구와 박대리를 싸잡아 고소를 했죠. 예진아, 내 인생 살려주라. 내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응? 고소하겠다고 분명 말했는데 경고 어긴 건 너잖아. 그러게 좋게 대해줄 때 알아듣지. 박대리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사람을 왜 열받게 해? 나 그 사람 아이 임신했어, 예진아. 부모님한테 알리니까 애 꼭 낳아야 한다면서 결혼하라는데 어떡해? 박대리의 임신에 결혼까지 하게 됐다고? 내 인생 어떡하면 좋아?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 얘기는 안타까운데 우리 이미 더는 친구 아니라고 했지? 그래도 예정이 있으니까 결혼식 가면 식대보다 축의금 조금은 더 넣어줄게. 너 그걸 말이라고 해? 그 자식이랑 결혼하게 생겼다고. 내 타입도 아닌 못생긴 인간이랑. 내가 질려서 고소까지 한마당에 그걸 모르겠니? 하여튼 간에 이거 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니까 괜히 매달리지 말고 죗값이나 잘 치러. 예진아, 내 얘기 좀 들어봐. 우리 아직 친구잖아. 미안. 난 너 같은 친구 둔 적 없어. 결국 박대리는 친구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간 저질렀던 짓거리로 인해 회사에서 잘리게 됐습니다. 저는 고소를 통해서 두둑한 보상을 받은 데다 두 사람이 나름의 죗값을 치른 것 같아 속이 전에 없이 후련해졌습니다. 좋게 말해도 선을 넘고 밑바닥을 드러내는 인간들로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 제 사연을 통해 조금이나마 속 후련해지는 기분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만두 가게를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났던 여자친구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과 만나면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 그러게 왜 그런 어플을 통해 사람을 만났냐고 하면서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혜리 씨,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요. 준수 씨랑 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어요. 어쩜 말씀을 그렇게 재밌게 하세요. 별 말씀을요. 저 이런 말씀 드려도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 소개팅 어플로 누구 만난 거 혜리 씨가 처음이에요. 사실 소개팅 어플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는데 친구놈이 하도 해보라고 성화를 부리길래 깔아둔 거거든요. 그런데 어플 둘러보다가 혜리 씨 사진 보고 저도 모르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사실 저도예요. 요즘 집에만 있고 무료하길래 친구한테 재밌는 것 좀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저 몰래 이런 걸 깔아두고 제 사진까지 올려둔 거 있죠. 저도 정말 맹세코 이런 어플로 누군가를 만난 건 처음이에요. 초면에 이런 말씀 조심스럽지만 저희가 소개팅 어플로 만났다고 해서 이 만남이 가볍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람 인연이란 게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저희는 단지 그게 소개팅 어플이었을 뿐이고요. 맞아요.
저도 소개팅 어플로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있었는데 준수 씨 만나고 나서 그런 게 싹 사라졌어요. 준수 씨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제일 젠틀하고 유머러스한 분이에요. 저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한 여자를 만났고 그 여자는 저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전혜리. 키가 크고 시원시원하게 웃는 모습이 너무나도 예뻤습니다. 저는 첫 만남에 그녀와 결혼까지 상상할 정도로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가게 와서 놀다 가라니까 왜 그냥 가? 내가 사장 여친인데 자기 가게에 놀러 가면 종업원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그래도 우리 이제 진지하게 만나보기로 한 사이인데 내가 무슨 일 하는지 어떤 가게를 운영하는지 자기에게 보여주고 싶단 말야. 사진으로 보여주는 거 말고 내가 거기서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고 싶어. 우리 마음이 통해서 만난 건데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나는 자기가 좋아서 만난 거고 자기의 다른 조건들에는 관심 없어. 자기가 요식업 한다고 내가 알고 있으면 된 거지. 그 이상 굳이 알 필요는 없잖아. 자기는 내가 어떤 가게를 갖고 있는지, 모아놓은 돈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지 않아? 다른 여자들은 남자 만날 때 보통 그런 것부터 따지잖아. 나는 그런 여자들 딱 밥맛이야. 사람 만나는데 무슨 회사 면접 보듯이 재고 따지고 하는 거 이해가 안 돼. 자기랑 나랑 서로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면 난 충분해. 자기는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최고로 멋진 사람이야. 나도 자기처럼 멋진 사람이 되도록 더 노력할게. 자기는 이미 충분히 멋진 사람이야. 더 노력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이대로 내 옆에만 있어줘.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만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겉으로는 허름해 보이지만 가게 회전율이 빠르고 매일 오는 단골 손님들이 많아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혜리 씨가 제 가게를 보고 실망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면서 하루빨리 저의 생활과 저의 가게를 공개하고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싶었는데 정작 혜리 씨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다며 초연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더욱 신뢰를 갖게 되었습니다. 나 프로포즈 할 거야. 벌써? 너 그 여자랑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만난 기간이 뭐가 중요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중요하지. 그래서 결혼을 결심할 정도로 사랑한다고? 너무너무 사랑해. 다시는 이런 여자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현명하고 고상하고 돈이나 배경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정신 차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냐? 그 사람이 너 얼마 버는지 알고 있기는 해? 그 사람은 내가 어떤 가게를 운영하는지, 월 수익이 얼마인지 관심도 없어. 그냥 나랑 함께 있는 게 재밌고 행복하대.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 콩깍지가 단단히 씌웠구만. 너 조심해. 돈에 관심 없다고 하는 것들이 제일 돈에 미쳐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혜리 씨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제일 내면이 단단하고 멋있는 사람이야. 나 벌써 그 사람한테 프로포즈 하려고 명품백 예약해뒀어. 역시 돈 많은 만두가게 아드님은 달라. 그 만두가게를 보면 아무도 널 부잣집 아들로 생각 안 할 텐데. 프로포즈 한다고 명품백 턱턱 사는 네 재력이 부럽다. 우리 집 가게가 그렇게 허름해 보이냐? 혜리 씨가 보고 실망하면 어쩌지? 뭘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어. 가게 외관이 뭐가 중요해. 거기서 얼마를 벌어들이는지가 중요하지. 네 여친이 네가 얼마 버는지 알면 까무러칠 거다. 혜리 씨한테 항상 잘 보이고 싶단 말야. 이참에 가게 리모델링이나 할까봐. 아주 그냥 여자에 미쳤구만. 결혼하려고 가게 리모델링 한다는 소리는 내가 처음 듣는다. 그 정도로 좋다는 거지. 아무튼 나 올해 안에 장가 갈 거니까 마음의 준비나 해라. 저는 그때 친구의 조언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혜리 씨가 너무 좋았고 저와 혜리 씨 사이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전부 방해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와 혜리 씨는 만난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누구보다도 깊게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너 미쳤니? 요식업 사장이라고 나 꼬셔놓고 꼴랑 만두가게 사장이었어? 자기야,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게 완전 순진한 척하면서 사기를 치고 다니네? 너 나한테 분명히 요식업 사장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게 요식업이냐? 다 쓰러져가는 낡아빠진 만두집이? 자기야, 연락도 없이 우리 가게 왔었어? 그래, 갔었다. 내가 가서 가게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너 이런 가게가 부끄러워서 여태 네 가게 숨겼던 거야? 이 가게가 어디가 어때서? 우리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곳이고 내가 물려받아서 하는 곳이야.
내가 우리 가게 놀러 오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매번 거절한 건 자기잖아. 나는 자기한테 조금도 숨길 생각 없었어. 그래, 네가 놀러 오라고 하는 거 내가 거절하기는 했지. 그래야 내 이미지가 고상해 보일 테니까. 근데 너무 궁금해서 못 참겠더라고. 그래서 뒤를 따라가 봤는데 세상에, 이딴 것도 가게라고 요식업 사장 행세를 하다니. 세상 참 말세다 말세야. 내 가게가 허름해서 나한테 화가 난 거야? 그럼 내 조건이나 배경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나만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이었어? 도대체 자기의 진짜 본 모습이 뭐야?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네가 혼란스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고. 너 이거 사기죄야. 신고 당하기 싫으면 1억 가져와. 내가 무슨 사기를 쳤다고 그래? 혼인 빙자 사기죄 몰라? 너 나랑 먼 미래를 그리고 싶다고 입 털면서 내가 다른 남자 만날 기회를 차단해버렸잖아. 너만 아니었으면 나 너보다 훨씬 돈 많고 잘난 남자 만날 수 있었어. 너랑 이렇게 시간 낭비하면서 내가 1억 정도 손해봤으니까 그 돈 가져와. 안 그러면 사기죄로 고소해서 너 감방 쳐넣을 거니까. 나보다 훨씬 돈 많고 잘난 남자 만날 수 있었다고? 자기는 정말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예전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전부 다 알지. 코딱지만한 만두집 운영하면서 요식업 사장 행세하는 사기꾼이잖아. 돈도 없으면서 결혼할 것처럼 여자 꼬시는 질 나쁜 자식이기도 하고. 너 1억 정도면 큰 돈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그 돈 주면 고소 안 하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당연하지. 1억만 주면 고소 안 할게. 그러니까 돈 내놔, 이 나쁜 놈아. 그럼 한 달만 기다려봐. 만두 한 달 팔면 1억 나오니까. 뭐라고?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보고 간 그 가게는 본점이고 그걸로 다른 체인점도 열어냈거든. 본점이랑 체인점 수익까지 합치면 월 수입이 1억 정도 되는데 한 달 정도만 기다려줄래? 뭐? 네가 버는 돈이 그렇게 많아? 우리 부모님이 절대 어디 가서 돈 많은 티 내지 말라고 했거든. 그래서 차도 국산차 타고 옷도 인터넷에서 산 저렴한 것만 입어서 네가 잘 몰랐나 보다. 돈 많은 거 티 안 낸 거는 미안해. 나 사실 부자야. 자, 자기야 진작 나한테 말을 하지 그랬어. 그럼 우리 사이에 이렇게 험한 대화 오갈 일도 없었잖아. 안 그래? 내가 방금은 말실수한 거니까 전부 잊어줘. 난 자기밖에 없어. 왜 이래? 나랑 만난 시간들이 아깝고 후회된다며? 나보다 더 잘난 남자 만날 자신 있다며?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딨어. 나는 자기뿐이야. 사랑해. 역겹다 정말. 나는 네가 이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백화점 가서 너 줄 선물을 예약해놨네. 자기야, 나 이 가방 정말 갖고 싶어. 어쩌라고. 오늘 당장 취소할 거야. 이 가방 주면서 너한테 프로포즈 할 생각이 들었던 내가 바보지. 우린 끝이야. 자기야, 갈 땐 가더라도 이 가방은 주고 가. 어차피 자기한테 이런 가방 살 돈은 푼돈이잖아. 제발. 네가 이렇게 추접한 인간인 줄 몰랐어. 이제라도 알아서 정말 다행이다. 앞으로 다신 보지 말자. 그럼 1억이라도 줘. 주기 싫으면 잠깐이라도 빌려줘. 금방 갚을게. 나 정말로 1억이 너무 필요해서 그래. 내가 널 뭘 믿고 그런 큰 돈을 줘? 뭐 때문에 1억이 필요한지는 몰라도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해. 더 이상 너랑 나랑 엮일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자기야, 그 후로도 그녀는 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가게 앞에 나타나 진상짓을 하면서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저는 심부름 센터에 의뢰해 그녀가 어떤 사람이고 현재 무슨 문제가 있어 1억 원을 필요로 했던 건지 조사해달라고 했습니다. 의뢰해주신 전혜리 씨 말인데요. 애가 있는 이혼녀네요. 아이는 남편이 키우고 있기는 하지만요. 뭐라고요? 그런 주제에 날 보고 혼인 빙자 사기죄를 들먹거리다니. 천하의 뻔뻔한 인간 같으니라고. 의뢰인분한테 사기죄를 들먹거리면서 1억 원을 달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전혜리 씨가 주변인들한테 돈을 빌리고 안 갚았는데 그 빚이 1억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본인이 사기죄로 고소 당하기 직전이 되니까 어떻게든 1억 원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성급했나 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의뢰인분께 1억 원을 달라고 한 걸 보면요. 세상에. 지인들한테 빌린 돈은 전부 술 먹고 놀고 비싼 물건 사는 데 썼다고 해요. 이혼 당한 것도 전혜리 씨의 사치 습관과 낭비벽 때문이었고요.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어떻게든 부자 남자 만나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계속 잘 안 되다가 의뢰인분을 만나고 그쪽에 큰 기대를 걸었나 봐요. 부자랑 결혼하면 1억 정도는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보죠. 정말 어이가 없네요.
그런데 전혜리 씨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의뢰인분이 부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실망감과 1억 원을 빨리 구하지 못하면 곧 고소당할 거라는 조급함 때문에 본인의 진짜 본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 보이고 말았네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런 여자랑 결혼까지 생각했다니 너무 소름이 끼치고 무서워요. 미리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마음 편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나 이제 네가 어떤 인간인지 전부 다 알게 됐어. 한 번만 더 가게 찾아와서 1억 내놓으라고 난리치면 이거 전부 인터넷에 뿌려버릴 거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준수 씨, 우리 사랑했잖아.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 5천만 원이라도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3개월 안에 갚을게. 너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구나. 네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뜯어냈니? 자기가 나에 대해 뭘 알고 있든 그건 다 거짓이야. 우리가 함께 보낸 그 달콤했던 순간들만이 진실이라고. 더 이상 네가 하는 얘기 듣고 있기가 역겨우니까 다시는 나타나지 마. 인터넷에 올릴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네가 어떤 인간인지 이 세상 사람들한테 전부 까발려주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꺼져. 저는 그렇게 그녀와 모든 인연을 정리했습니다. 한때는 결혼까지 생각했을 정도로 사랑했던 사람이었는지 인연이 정리되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마음이 허전하고 허무해서 한동안 매일 밤을 술로 보내야 했습니다. 이제는 술도 끊고 예전처럼 기운내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쉽지만은 않네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부디 저처럼 이상한 사람과 엮이지 마시고 좋은 인연을 만나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을 하나 기르며 남편과 소소한 일상을 누리는 데 만족하는 40대 주부입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으로 주변을 파탄시키려는 사기꾼 시누이 때문에 정말이지 큰일을 겪을 뻔했습니다. 올케, 나 부탁 하나만 들어주라. 내가 사업 구상하는 거 있는데 올케가 듣고 한번 판단 좀 해달라고. 무슨 사업이신데 그러세요? 제가 뭐 아는 게 없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원래 이런 건 일반인 안목이 좀 필요한 일이라서 그래. 올케가 한번 와서 들어보고 꼭 도움 줬으면 좋겠어. 혹시 어머님한테 저번에 권유했던 다단계인가 하는 거 아니죠? 옥장판이랑 온열 찜질기 믹서기 뭐 그런 거 파신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올케도 이미 알고 있으면 이야기가 훨씬 쉽겠네. 엄마가 도와주기는 했었는데 영 효과가 시원찮더라고. 형님, 정말 죄송한 일이지만 저는 도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알다시피 남편도 봉급 생활하는 직장인이라 형편이 빠듯하기도 하고요. 아직 신혼집 전세 대출금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무슨 내가 물건 사달라고 했어? 사업 구상하는 거 있는데 판단을 좀 해주면 된다니까? 와서 행사하는데 참여해서 분위기도 좀 봐주고 경품도 받아가고 그러면 올케도 좋잖아. 어머님이 그렇잖아도 형님이 이런 얘기 꺼내면 꼭 거절하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엄마는 사람이 참 꽉 막혀놔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돈도 벌고 인생의 견문도 쌓고 여러모로 좋을 일인데 그러시더라. 하여튼 내일이라면 눈에 쌍심지 키고 반대하는 게 취미신가 봐. 제가 생각했을 때도 다단계보다는 좀 건실한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다가 오히려 재산 날리고 뒤늦게 후회한다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것도 다 옛날 얘기지. 요즘에는 시스템이 다 체계적으로 돌아간다고. 뭐 모르는 사람들이 지레 겁먹고 그러는데 엄연히 회사라는 거 몰라? 하여튼 꽉 막힌 올케랑은 말하고 싶지 않고 앞으로 내가 성공해도 콩고물 없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남은 평생 서민인 채로 빌빌거리며 살아보라고. 시부모님과 남편은 검소한 편이었지만 시누이는 사치를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봤자 성공할 수 없다면서 끊임없이 제게 편법을 권유하는 사람이기도 했죠. 제가 출산을 하는 동안에 남들 다 하는 연애며 결혼도 하지 않아 집안에서도 걱정이 많았죠. 누나 때문에 진짜 미치겠다. 눈이 높아도 뭐 그렇게 높은지 몰라? 형님한테 맞선 주선했던 거 잘 안 됐나 보다. 나이도 비슷하고 직장도 있으신 분이라며. 자기가 무슨 귀족이라도 되는 줄 아나 싶어. 30 넘은 나이에 직장도 변변찮고 요가 말고는 뭐 제대로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소개시켜준 회사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 내 누나라서 험한 말 나올 뻔한 거 10번은 참았다더라. 대체 뭘 어떻게 하셨길래 그런 말까지 나와? 회사에서 얼마 버냐고 무례하게 묻더니 그 뒤부터는 더 노답이었다더라. 연봉 듣고는 식사 내내 핸드폰질에 대답도 제대로 안 해주고 밥만 먹고 갔대. 그러더니 헤어질 때 또 무슨 다단계 상품인지 뭔지 권유까지 하고
내 누나지만 이 정도면 진짜 손절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 형님 눈 높으신 거야 뭐 하루 이틀 아니잖아. 그래도 집신도 제 짝이 있다는데 어울리는 짝 언젠가는 만나겠지? 어울리는 짝이라고 해봐야 죄다 사기꾼이겠지 뭐. 최근에도 엄마한테 뭐 집 담보로 돈 내놓으라 뭐라 헛소리 한다는데 당신도 괜히 혹하지 마. 누나 이때까지 손대서 안 말아먹은 게 없는 사람이니까. 나야 우리 애 키우랴. 집 대출 갚으랴. 정신없는 거 알잖아. 사실 주부로 있을 게 아니라 나도 일하면서 뭔가 좀 보탬이 돼야 하는데 당신이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집안일에 육아 때문에 그러는 건데 뭘. 그냥 우리 둘 다 누나만 조심하자고. 시누이의 눈이 얼마나 높은지 주위에 주선이며 맞선도 죄다 거절을 했었는데요. 집안의 골칫거리인 시누이는 어느 날인가 갑자기 근사한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름은 박준영, 시누이보다 5살 연하인 사업가로 키도 크고 훤칠한 사람이었습니다. 몇백억의 자산이 있으면서도 결혼식을 검소하게 치르고 싶다는 말에 드디어 시누이가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났구나 다들 놀라워했었죠. 시누이도 좋은 남자를 만나 정신을 차렸는지 결혼을 한 이후에는 사람이 아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옳게 내가 혼자 지낸 세월이 길다 보니까 영 살림이 힘드네. 집안일 어떻게 하는지부터 좀 알려주고 도와줬으면 싶은데? 그러도록 할게요. 저번에 집으로 가면 되나요? 아니, 그 이 회사랑 거리가 좀 있어서 또 새로운 곳으로 집 옮겼거든. 놀러 올 때 가방 하나만 들고 와. 저번에 사업처 사람들한테 받은 선물이랑 먹을 거 많아서 좀 챙겨주려 그래. 저번에 주신 것도 아직 다 못 먹었는데 또 챙겨주신다니 감사해요. 그럼 또 집들이 선물이라도 사갈까요? 에이, 집들이 선물이라니. 말만으로도 고맙다. 아주버님한테 저나 남편이 너무 고마워한다고 전해주세요. 사실 얼굴이라도 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워낙 바쁘시니까요. 결혼식 이후에는 얼굴 한 번에 못 봤었네요. 그이가 워낙 사업이다 뭐다. 문어발식으로 하다 보니까 바빠서 그래. 나중에 또 얼굴 볼 기회 있을 테니까 그때 몰아서 인사하면 되지. 이전에 궁상 맞고 돈 밝히던 모습과는 180도 달라진 시누이의 모습. 사업도 잘 되고 있는지 주변에 아낌없이 베푸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가족들은 이 모든 것이 시누이의 남편 덕분이라면서 안도하고 기뻐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시누이가 무슨 계획인지는 전혀 알 수 없었죠. 매형이 나한테 1,000만 원만 투자하면 3,000만 원으로 불려줄 수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아니면 자기랑 같이 주식 확실한 거 최대한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고 하고. 사업 잘 되신다면서 굳이 당신 돈까지 필요하실 일이 있어? 당연히 필요해 없겠지만 나한테 뭐 기회를 준다마 뭐라나. 꼭 투자 안 해도 상관없다고. 정 걱정되면 시험 삼아서 100만 원만 투자해봐도 된대. 100만 원 정도면 해볼 만하지. 근데 바쁘시다면서 집안 행사에 다 빠지시더니 당신이랑은 만나셨던 거야? 아니. 바빠서 보는 건 무리라고 해서 그냥 문자로 말만 주고받은 게 다야. 사람 얼굴이랑 목소리 하도 안 들어서 잊어버리겠다.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가끔은 너무하다는 생각 들 때도 있어. 그래도 우리 가족한테는 매형이 은인이야. 망나니 같던 누나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고 결혼까지 해준 사람이니까. 어쨌건 100만 원만 투자해보는 식으로 할까? 그래. 그 정도야 뭐 아주버님 믿고 해볼 만하다 싶어. 또 무작정 거절하는 것만 능사는 아니니까. 엄마랑 아빠도 돈 투자했다고 그러더라고. 우리처럼 일단 100만 원 정도만 해보시겠대. 남편이나 시부모님이 투자했던 100만 원은 300만 원이 아니라 400만 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돈을 보자 믿고 더 투자할 걸 아쉬운 기분이 들 정도였습니다. 형님, 너무 고마워서 어떡해요. 아주버님 덕분에 이렇게 꽁돈도 생기고. 우리 사이에 뭘 또 그런 걸로 고마워하기까지 해. 앞으로 또 이런 좋은 기회 있으면 편하게 말해줘도 되지? 사실 더 적극적으로 권유해주고 싶었는데 내가 워낙에 전적이 화려하잖아. 예전이야 저나 형님이나 서로 여유가 없던 입장이었잖아요. 오히려 그때 제가 더 믿어드리고 도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죠. 아참, 너무 고맙기도 해서 남편이랑 같이 조만간 집들이 갈까 생각하는데 시간 언제 괜찮으세요? 오랜만에 아주버님 얼굴도 보고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싶어서요. 그게 좀 곤란할 것 같아. 남편이 워낙에 바빠놔서 이제는 아예 회사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거든. 요즘엔 내가 이럴 거면 왜 나랑 결혼했냐고 슬슬 바가지 긁게 된다니까? 에이 형님, 사업으로 바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바람 피는 것만 아니면 무슨 걱정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라나?
하여튼 집들이는 안 와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어. 나중에 내가 괜찮다 싶을 타이밍에 부를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으면 돼.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아서 꼭 대접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부탁할 일 있을 때 말해볼게. 그때 모른 척이나 안 하면 되지. 그건 그때로 킵해두시고 오늘 그럼 저랑 같이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요. 아주버님 덕분에 돈도 많이 벌었는데 이럴 때 대접 안 하면 염치 없다는 소리 들어요. 에이, 내가 뭘 또 얻어먹을 정도로 한 게 있다고. 어차피 아주버님 바빠서 집에도 못 들어오고 있으시다면서요. 밥이며 술이며 편하게 드시고 저희 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세요. 술 깨시면 제가 차 몰고 집까지 모셔다 드려도 되고 아님 뭐 어디 가실 곳 있으시면 내려드릴 수도 있고요. 그럼 염치 없지만 올케한테 부탁 좀 해볼까? 오늘 여자들끼리 진탕 마셔봐? 좋죠. 애는 어머님이 잠깐 봐주신다고 데려가셨던 참이거든요. 마침 남편도 출장 가기도 했는데 제가 타이밍 기가 막히게 잡았네요. 시누이와 함께 고기를 굽고 술판에 버렸던 저는 새벽 시간 핸드폰 진동에 잠이 깨고 말았습니다. 시누이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연달아 오고 있었고 잠에 방해될까봐 무음으로 바꿔두려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죠. 돈을 당장 갚지 않으면 조만간 방문할 거고 자꾸 이사를 다니면서 피해봤자 소용없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조사해봤으니 있지도 않은 남편 핑계로 미룰 생각 말라는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나 지금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 당신 놀라지 말고 들어봐봐. 출장 온 사람 새벽 시간에 이렇게까지 깨울 일이야? 대체 무슨 일이신데요, 마눌님? 형님 말이야. 오늘 집에서 자고 있는데 핸드폰 확인해보니까 비톡촉 문자가 계속 오고 있어서 스팸 메일인가 싶어서 다 확인해봤는데 그것도 아니고 정말 빌린 거 맞는 것 같아. 아직도 누나 옛날 버릇 못 고쳤나 보네. 매형이 알면 완전 난리 나겠는데? 아니, 정말 이상한 건 이거야. 아주버님이 있지도 않은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거든? 그야 뭐 사채 업자들한테 어설프게 둘러대고 제대로 안 알려줘서 그랬던 거 아냐? 오히려 매형 귀에 아직 안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일단 다행인 건가 싶은데. 아니, 보통 사채업 하는 사람들 보면 흥신소랑도 커넥션이 있다더라고. 이런 거 조사 철저히 했을 텐데 결혼 정말 안 한 거 아닌가 싶어서. 당신 말은 매형이랑 누나랑 혼인신고를 안 했다. 이거야? 어쩌면 아주버님이 아예 없는 사람일지도 모르고. 생각해보면 사업가답지 않게 결혼식 조촐하게 한 것부터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잖아. 경조사 때 한 번도 얼굴 안 비친 거부터 무슨 사업하는지도 말 안 하는 거 생각해봐. 나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이 돌아가네? 하긴 매형한테서 연락 왔다고 하지만 나도 문자로 연락 주고받은 게 다긴 하니까. 근데 그럼 우리 돈 불려준 건 설명이 안 되지 않아? 작정하고 우리 돈 뜯어갈려 치면 뭔들 못하겠어. 이번엔 100만 원 투자한 거 400으로 불려줘서 제대로 신뢰 얻었잖아. 이러고 나중에 몇천 달라고 하면? 그때 우리나 시부모님이나 넙죽 내놨을 거 아니냐고. 설마 누나가 그렇게까지 할까 싶다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사람인 것 같다. 한번 내 나름대로 조사해 볼 테니까 당신은 괜히 말하지 말고 모른 척하고 있어. 정말 사채 때문에 시달리는 걸 수도 있으니까 확실해지기 전까지만. 남편이 시누이의 조사를 맡은 동안 저는 그간 겪었던 일들을 정리해보기로 했습니다. 사기라는 가능성을 떠올리고 살펴보니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 것들 투성이더군요.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은 제게 아주버님이며 사업체라는 게 죄다 허구임을 제게 전해왔습니다. 추측했던 대로 시누이가 저와 시부모님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게 맞았던 거죠. 어떻게 가족을 상대로 이런 사기를 설계할 수 있을까? 배신감과 분노에 치를 떨던 저와 남편. 이걸 어떻게 요절을 내야 좋을까 고민하던 중 시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올케, 나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고 올까 싶거든. 근데 올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연락했어. 가평 쪽에서 놀다 올 건데 와서 운전기사 좀 할래? 시누이한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싫은데? 이 짐승만도 못한 년아. 뭔 낯짝으로 운전기사를 해달라 말라야. 뭐? 짐승만도 못한 년? 올케, 나 시누이야. 얼마 전에 같이 술 마시고 놀았던 시누이. 다른 사람이랑 착각했나 본데 혹시 지금 또 술판 버리고 있는 거야? 얼마나 취했길래 이래? 난 지금 멀쩡한 정신이고 제정신 아닌 건 너고. 어디 사기를 칠 사람이 없어서 가족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고 하냐? 그러고도 네가 인간이니? 벌건 낮부터 술판 제대로 버렸나 보네. 우리 올케.
내가 사기를 친다고? 무슨 증거로 그런 말을 하나 모르겠다. 아니라고는 안 하네. 이 사기꾼 년. 자꾸 년년거리지 마, 이년아. 서민으로 평생 빌빌거릴 거 돈 불려줬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 투자 기회 앞으로 또 줄까? 남편한테 권유하던 참이었는데 나가리 되어봐야 정신 차리지? 어디서 데려온 놈인지 몰라도 있지도 않은 남편인 거 이미 다 알게 됐거든? 여전히 정신 못 차리니까 어머님이랑 아버님한테 말해야 되겠다. 잠깐만, 옳게. 내가 솔직하게 다 말할 테니까 일단 진정해. 그 엄마 아빠한테는 내가 잘 설명할 테니까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자. 응? 여기 엮인 사람들 가족 말고도 꽤 있어서 일 커지면 나 정말 감옥 가. 가족끼리 서로 감싸고 돌봐줘야 하는 거잖아? 안 그래? 가족끼리 감싸주고 돌봐줘? 그런 말 하는 인간이 가족한테 사기 치려고 했니? 우리 말고도 사기를 더 쳤다니 정말 답이 없다, 넌. 막상 우리 가족은 아직 돈 손해본 것도 없잖아. 사채랑 이래저래 땡겼어서 돈 잃은 거 나뿐이라고. 아직 추수도 안 했는데 이러지 마, 제발. 나 이런 나라에서 썩을 사람이 아니라고. 더 큰 물 갈 거니까 좀만 참아줘. 꼴 보기 싫은 시누이 외국으로 사라져 줄 테니까. 지금 것까지 다 증거로 경찰에 제출할 테니까 콩밥 드실 생각이나 하세요. 감옥 가도 꼴 보기 싫은 신호 안 봐도 되겠죠? 옳게. 이러지 말자, 제발. 저는 시부모님을 비롯해 일가 친척에게 모조리 이 일을 까발렸습니다. 저희 가족을 비롯해 어느 누구도 동정할 수 없을 정도로 패륜적인 범죄였으니까요. 결국 시누이는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을 속인 대가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감방에서 썩고 있으니 자신의 죄를 알 것 같다며 뉘우치는 중이긴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이제까지처럼 주변을 여전히 속이려 드는 건지 정말 갱생을 한 건지 알 도리가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진가는 첫 인상으로 판가름되는 게 아니라 대화를 나누고 오랫동안 만나보는 것에서 결정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만났었던 남편은 변호사로 뚱뚱한 데다 키가 저에 비해서는 작은 편이라 첫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사려가 깊고 마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고 3개월이라는 짧은 연애 뒤에 결혼을 하게 됐죠. 주변 사람들 대부분은 저와 남편의 결혼을 축복해줬지만 그 중에는 제 쪽이 훨씬 아깝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 오빠 또한 그런 사람이었죠. 네가 뭐가 아쉬워서 저런 땅달보랑 결혼을 하냐. 너 정도면 훨씬 돈 잘 벌고 괜찮은 사람 만날 수 있다니까. 회사 사람 중에서도 너 사진 보고 은근 호감 표시한 사람들 많거든. 회사 사람들이 나 좋게 봐주는 건 고마운데 이미 결혼한 마당이잖아. 됐으니까 오빠나 결혼 잘하면 돼. 괜히 클럽 다니면서 사고 치고 그러지나 말고. 오빠 술 마시면 완전 개처럼 사방팔방 짖고 다니잖아. 이게 오빠한테 못하는 말이 없네. 하여튼 변호사 매부 둬봤자 나처럼 법 없이 살 사람이 뭐 쓸모가 있을진 모르겠다. 너가 좋아서 한 결혼이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내가 아까워서 그러지. 신혼집 집들이 때도 휴지 사들고 온 사람이 뭔 잔소리야. 나랑 남편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괜히 이간질하지 마셔.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재혼 한번 고려해보는 거 어떠냐? 내 주변에 사업으로 정말 잘 나가는 친구 있거든? 그쪽도 한번 다녀왔으니까 너 정도면 뭐 어떻게든 한번 잘 주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담이면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싶고 농담이면 재미없으니까 그만해. 오빠 대학도 안 가고 공장 내부터 이래저래 집안 위해서 신경 쓴 건 알겠는데 나는 신랑 조건 보고 결혼한 게 아니라 사람 보고 결혼한 거거든? 네네. 선물은 퇴장해 드릴 테니까 나중에 후회나 마세요. 사실 주변에서 뭐라고 하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에는 남편에 대한 굳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건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쉽게 설명을 해주는 것부터 이지적인 면모가 남편의 또 다른 매력이기도 했거든요. 알면 알수록 빠져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죠. 여보, 지금 어디야? 설마 또 혼자 장 보러 간 거야? 집에 있자니까 좀이 쑤시길래 공원 산책 나왔어. 당신 걱정하는 그런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내가 신경을 안 쓰게 생겼어? 당신한테 분명히 경고했잖아. 왜 자꾸 내 말을 안 듣고 그래? 이건 다 뭔데? 원래 야근이었는데 일정이 취소되는 바람에 일찍 집에 가게 돼서 그랬어. 가만히 있기 심심하기도 해서 그랬던 건데 너무 몰아붙이지 마. 나도 당신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 돼서 그러지.
사무일 하다 보면 키보드랑 마우스에 손목 부담 많이 간다고 했잖아. 식기세척기 사놓은 걸로 그릇 씻고 좀 무겁다 싶은 건 다 나한테 맡기라고 좀. 괜히 장볼 되면 무겁게 들고 다니고 그러던데 그러다 당신 아프면 어떡하라고. 걱정할 내 생각도 해주라. 정말 힘든 건 당신한테 내가 따로 다 말할게. 당신도 일하느라 바쁘고 정신없을 텐데 어떻게 집에서 또 일까지 시키겠어. 이러니까 내가 매일 밖에 나와서도 당신 걱정이지. 앞으로 몸에 무리 가는 일은 꼭 나한테 맡기기다. 안 그러면 나 정말 서운해. 주변 사람들에게는 사랑꾼인 걸 티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함께 있을 때나 떨어져 있을 때 상관없이 늘 저만 바라봐주는 남편 덕분에 결혼하고 나서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시기하고 어떻게든 까내리며 불행하게 만들려는 사람이 있어서 골치 또한 아프던 중이었습니다. 정미주, 너 내 SNS에 또 악플 달아놨더라.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건지 물어나 보자. 고등학교 때 일진짓 하면서 충분히 나 괴롭혔으면 됐지. 어른 돼서까지도 이러는 이유가 뭔데? 어머머, 우리 정혜. 고딩 때는 찐따라서 말도 어버버 하더니 지금은 많이 컸다? 내가 악플을 달건 선플을 달건 네가 뭔 참견이실까? 학교 때야 참았지만 이제는 나도 성인이야. 이유 없이 나 비방하고 괴롭히는 거 더는 못 참겠으니까 각오해. 각오 안 하면 네가 뭐 어쩔 건데? 꼴에 또 돈 많은 남자 꼬셔가지고 SNS에 음식이니 여행지니 자랑질이나 처해대고 이렇게 비뚤게 잘할 줄 알았으면 고딩 때 좀 많이 다져놓을 걸 그랬어. 내가 너 생각하면 요즘 고등학교 때 성실하게 너 못해준 게 정말 후회된다니까? 지금 네가 한 말들 경찰에 다 신고할 거야.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은데 내가 증거 다 모으고 있는 중이니까 말 조심해. 오, 증거? 근데 어떡하나. 전에도 너가 나 신고했는데 훈방 정도로 끝나지 않았었던가? 뭐 주먹 오간 것도 아니고 내가 욕을 했니 뭘 했니? 그냥 친구 사이에 짓궂게 농담 좀 한 것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 생각해보면 네가 나한테 이러는 이유도 조금은 알 것 같다. 학창시절 때 너 엄청 잘 나갔었잖아. 나는 공부 말고는 너보다 잘하는 거 하나 없는 사람이었고. 근데 내가 꾸며서 예뻐지고 좋은데 취직해서 죄다 역전되니까 그게 넌 싫은 거지. 아? 그래서 내가 너 질투라도 한다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이렇게 진지하게 한대. 이보세요, 정혜양. 저는요, 단지 그쪽 툭 찌르면 이렇게 반응 오는 게 재밌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뭐가 됐건 너랑 말 섞는 것도 싫고 더는 엮이기도 싫어. 앞으로는 서로 모른 척 지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겠지? 아니, 나 결혼식에 안 부른 거 괘씸해서라도 절대 안 그럴 건데? 아무리 그래도 다른 애들 다 불러놓고 나만 쏙 빼놓을 수가 있어? 그러고도 좋은 말 나한테 듣길 바랐니? 너 결혼식 안 부른 건 친구로 생각하지도 않아서야. 이게 충분한 대답이 됐으면 좋겠다. 나는 너 친구로 생각한다니까. 왜 자꾸 친구 아니래? 그러지 말고 친구야. 남편 데리고 나랑 같이 커플 데이트 한번 하자. 울자기가 너 얘기 듣더니 한번 꼭 보고 싶어 하더라. 말했듯이 너랑 나 친구 아니라고 했잖아. 각자 어울리는 사람끼리 만나고 잘 살면 될 일이잖니? 더 이상 나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 지금 각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말했어? 울자기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야, 뭐야? 수준이라는 단어 꺼낸 적도 없는데 왜 열폭이야? 네 남자친구분 뭐 하는 분인지 난 관심 없어. 근육 있는 건 몸이 좋아서 그런 거고 문신은 할아버지 기리려고 새긴 거거든? 생긴 건 좀 험악하게 생겼어도 얼마나 남자다운 사람인데. 지금 사업하면서 빌딩만 세 채 있는 사람이야. 그래. 부자 남친 만나서 좋겠다. 부러워. 비꼬는 척 본심 얘기하는 거 다 들켰어. 너 고딩 때도 집 가난해서 급식비도 제대로 못 내고 궁상맞던 년이었잖아. 지금은 팔 잡혔으니까 여유로운 척 굴지만 그 그지 근성 뭐 어디 사라졌겠어? 더는 할 얘기 없는 줄 알게.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 아직 내 말 안 끝났어 이년아. 미주라는 친구는 학창시절부터 쭉 저를 괴롭히던 친구였습니다. 가난한 집안 문제로 그렇잖아도 팍팍한 시기를 보내던 저를 정말이지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게 하던 친구였죠. 그래서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오빠로 인해 다시금 이 미주라는 친구와 엮일 일이 생기게 됐었습니다. 여보, 혹시 지금 많이 바빠? 이제 헬스장에서 운동 끝나고 나가려던 중이야. 샤워만 하고 금방 나가면 되는데 무슨 일인지 말해줄래? 헬스장? 난 당신 오늘 쉬는 날인 줄 알았는데.
나 건강검진하니까 비만 나와서 당신이 많이 걱정했었잖아. 그래서 사무실 인근에 있는 헬스장 결제했지. 안 그래도 극지하는 복권 얘기 주변에서 종종 들었었는데 빡세게 운동해서 한번 긁어보려고. 어쨌거나 용건이 무엇일까요? 급한 거면 후딱 샤워하고 나가보게. 오빠가 차량 추돌이 있었다고 들어서 그리고 웬 남자랑 시비가 붙었다고 하더라고. 보험사에 연락은 해뒀는데 아무래도 이 사람이 오빠 공갈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닌가 걱정이 돼서. 형님 문제면 당연히 내가 도움드려야지. 자세한 건 가면서 들어보든지 할게. 미안해. 이런 문제로 당신 귀찮게 해서. 무슨 소리야. 이럴 때 형님한테 변호사 매부덕 좀 제대로 보게 해드려야지. 안 그래도 나 탐탁치 않게 보시는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점수 좀 딸 수 있겠다. 이런 때에 이런 말하기는 좀 그런데 당신이랑 결혼해서 정말 다행이야. 말도 너무 이쁘게 하고 아주 귀여워 죽겠다니까? 이제 뱃살 빼면 귀엽다는 말 대신 멋있다는 말 더 나오게 될 테니까 기대해. 매부는 언제쯤 도착한대? 지금 사방에서 빵빵거리고 난리인데 나 정신 나갈 것 같아. 빨리 좀 와달라고 하면 안 될까? 지금 연락해놨으니까 금방 도착할 거야. 그쪽에서 오빠 멱살 잡고 막 그랬다며. 동영상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뭐 녹음 같은 걸로 증거 수집하고 있지? 안 그래도 내가 핸드폰으로 영상 찍으려고 하니까 뭐 초상권 침해 어쩌고 하면서 주먹으로 나 패려고 위협하더라. 그나마 사진 하나 찍어뒀는데 이걸로는 뭔 증거가 될지 모르겠다 싶고. 확실히 애매하기는 하네. 일단 보험회사 불렀고 신랑도 간다고 하니까 괜히 자극하지 말고. 주먹부터 내세우는 사람들한테 괜히 안 좋게 엮여봤자잖아. 녹음할 수 있음 꼭 해놓고. 이 자식이 자꾸 나한테 막말하고 멱살을 잡았다 풀었다 하는데 진짜 그냥 확 얻어맞고 깽값이라도 뜯어낼까 싶어. 오빠 이빨 부러지고 임플란트 하게 되면 그 돈 받아서 뭔 소용이야. 하여튼 신랑이 이런 거 잘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 말고. 매부만 믿고 기다리고 있을게. 오빠가 차량 추돌로 남자와 시비가 붙은 현장은 정말이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주위로 빵빵거리는 차량들의 정신이 없었는데 신랑이 오고 나서부터 사태가 빠르게 수습되기 시작했죠. 증거 채취를 위해 촬영을 하려던 남편을 위협하던 문신 남자는 남편이 변호사임을 밝히자 주춤하더군요. 그러더니 자기도 억울하니 증거 수집을 하겠다고 촬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변호사가 주변에 있으면 좋은 건가 싶을 정도로 사태가 빠르고 원만하게 수습이 되었죠. 사건이 해결되는 중 의아한 게 있다면 그 문신 남자를 어디선가 본 듯 낯이 익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번에 변호사 매부덕 정말 제대로 봤네요. 제가 당연히 신경 써드려야 하는 건데요. 형님, 앞으로도 또 곤란한 일 있으시면 맡겨만 주세요. 오빠 정말 신랑 아니었음 큰일 날 뻔했던 거 알아? 제대로 증거도 없이 보험사 직원 오고 그 자리 수습됐으면 오빠만 다 덤태기 쓰고 치료비에 얼마나 물어줘야 했을지 감도 안 온다. 그러니까 내가 고맙다고 하잖냐, 동생아. 말로만? 그거 사람 공갈 협박하는 것부터 순사기꾼인 것 같던데. 그렇잖아도 매부 도움 너무 많이 받아서 한우라도 선물해야 하나 고민 중이었거든. 형님, 한우는 됐고 나중에 삼겹살에 소주나 한 잔 같이 하시죠. 아내가 말은 안 했어도 오빠 자랑을 평소에 많이 해서 제가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제 동생이 그럴 애가 아닌데요. 오히려 오빠 욕하면 하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가난한 집안 먹여 살리고 동생 학비 대느라 많이 고생하셨다면서요. 그 시절에나 지금이나 가족 위해서 희생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뭐 그렇게 말하니 내가 다 민망하네요.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저도 매부 덕에 법에 좀 관심 생겼는데 그럼 한 번 시간 될 때 말해줘요. 둘 다 술 많이 마시면 안 된다? 오빠는 술 마시면 개 되는 사람이고 남편은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고. 대체 이런 애가 뭐가 좋아서 결혼한 겁니까? 내 동생이지만 매부가 훨씬 아깝네. 언제는 내가 아깝다더니 말 바꾸는 거 봐. 사고에 휘말렸다가 도움을 받았던 오빠는 남편에 대한 인식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우리 변호사 매부가 최고라면서 사방팔방 저보다 오히려 더 자랑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됐죠. 이런 변화보다 더 놀라웠던 건 그 문신 남자가 절 괴롭히던 정혜의 남자친구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공갈 협박과 멱살잡이부터 주먹을 휘두르던 문신 남자가 수차례 같은 수법으로 사람들을 갈취해온 전과자라는 게 밝혀지기도 했고요. 우리 정혜, 너 결혼했는데 왜 나 안 부른지 드디어 알았다.
남편이 어쩜 그렇게 못생길 수가 있어? 키도 작고 완전 뚱뚱하고 완전 찐따 그 자체네. 다시 엮이지 말자고 했는데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됐어? 이렇게 불쑥불쑥 말 걸지 말라는 의미야. 너가 말 걸지 말라면 말 걸지 말아야 하니? 우리 정의 가난에 시달리면서 많이 힘들었구나. 그래서 돈 보고 찐따 남편이랑 결혼한 거야? 내 남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헛소리하지 마. 어디서 듣고 본 건지는 몰라도 네가 다 잘못 알고 있는 거니까. 울자기가 요즘 많이 심란해 보이길래 내가 몰래 핸드폰을 좀 들여다봤거든? 근데 웬걸? 너랑 찐따 남편이랑 손 꼭 붙잡고 있는 거 보이잖아. 차도 무슨 허접한 거 몰고 다니는 것 같던데. 너 사치 뒷바라지 하느라 돈이 없었나 봐? 나는 사실 너랑 더 엮이기 싫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거든. 근데 자꾸 날 자극하니까 진실을 말해줘야겠다. 네가 했던 말 모조리 다 후회하게 해줄게. 뭐라고? 후회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우리 남편은 변호사고 그쪽 자기인지 뭔지는 전과자야. 공갈협박으로 몇 차례 감옥도 갔다 왔고 이제 곧 또 감옥 갈 거고. 아참, 남편한테 말하니까 너가 이때까지 나 괴롭혀왔던 증거 취합하면 콩밥 먹이는 것도 가능할 것 같다더라고. 학창시절 때렸던 것부터 지금까지 악플 달고 나 험담하면서 괴롭혀왔던 거 내 입으로 다 실토했잖아. 아이고, 무서워라. 남편이 뭐, 변호사? 뻥도 정도 거쳐야 믿지. 그날 오빠랑 추돌 싸고 나서 남편이 도와주러 갔던 거고 사건 번호랑 조만간 다 읊어줄 테니까 알아서 확인해보든지. 아님 그 잘난 자기 문자 내역이라도 체크해봐. 어차피 쌍쌍으로 감옥 가게 되면 알게 되겠지만 지금 너 하는 말 다 진짜야? 정말 나 신고할 거라고? 합의는 없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래도 너가 조금은 빨리 나올 테니까 옥바라지는 할 수 있겠다. 정혜야, 나 지금 머리가 어지러워서 무슨 말인지 도통 못 따라가겠어. 일단 진정 좀 하고 우리 천천히 얘기해보자. 우리 친구잖아. 무슨 신고니 경찰이니 살벌하다 해. 말했듯이 난 너 친구로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거든. 콩밥 맛이나 나중에 알려줘. 정혜야, 잠깐만 진정하고 내 얘기 들어봐. 나 사실 너 질투해서 그랬던 거야. 결국 친구 정혜는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울며 싹싹 빌었습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던 정혜가 살이 빠져 훈훈해진 남편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모습을 보니 그간 묵은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기분이었죠. 결국 친구 정혜는 제게 합의금 상당을 지불하게 됐고 현재는 전과자 남자친구의 옥바라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남자에게 무슨 매력이 있어 그렇게까지 하는지는 알 도리가 없지만 본인 인생을 본인이 망치겠다는데 굳이 보탤 말이 없었습니다. 최근엔 운동에 취미를 들이고 살이 빠진 남편에게 은근히 호감을 드러내는 여자들이 많아지게 된 것이 고민이라면 고민이네요. 주변의 친구들부터 가족들까지도 남편이 몰라보게 달라졌다면서 놀라고 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하면 살을 다시 찌우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감수해야 할 문제겠죠. 지금까지 저희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